안녕하세요, 구금강입니다. 지난 25년 7월에 중국 베이징부터 광저우까지 약 4,000km를 16인치 미니벨로 자전거와 함께 여행했는데요. 당시 무지성으로 시작한 여행을 통합본으로 새로 제작했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중국에서 자전거로 베이징부터 광저우까지 4,000km를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국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도 하고 자전거도 수화물로 붙였습니다. 수화물이 조금 커서 대형 수화물로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없이 잘 처리됐죠. 그러고 나서 비행기를 탑승해서 베이징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처음 베이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다음날부터 자전거 여행을 생각하고 와서 첫날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 산책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제일 가까운 관광지로 걸어갔죠. 아, 여기서 결제하면 되는구나. 땡큐,谢谢. 1위안에 200원이니까 10위안이면은 2,000원? 그렇게 도착한 곳은 베이징의 북해공원이라는 곳입니다. 8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공원이라고 하는데 볼 것도 많고 크기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이곳이 68만 제곱미터라고 하는데 한 바퀴에 3km가 넘는 크기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자전거로 여행 시작하는데 뭐 오늘 이렇게 한 10km 넘게 걷는 것도 준비 운동이라고 하면은 준비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렇게 북해공원에서 자전거 여행을 위한 준비 운동을 끝내고 저녁은 현지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곳에서 정체모를 국수를 시켰죠. 이게 향 육류면 같은데 맵지 않은 걸로 시켰거든요. 맛있을 것 같은데. 다음날 본격적으로 자전거 여행을 떠나기 위해 아침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전거는 처음이니까 첫날은 간단하게 랑팡까지 60km만 가보기로 했죠. 그렇게 출발하니까 아침이라서 그런가 출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대부분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었죠. 야, 여기는 진짜 중국 로컬 느낌이 나네. 로컬 거리도 지나주고 열심히 달렸죠. 근데 자전거 여행 첫 번째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와, 지금 대학교 코스는 지났고 12시라서 더 이상 이동하면은 열사병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쉬었다가 이동하려고요. 이때가 7월인데 더위에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응급처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잠시 회복을 마치고 랑팡까지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이날 달린 거리는 고작 60km 정도였지만 4,000km 자전거 여행 중에 가장 힘들었던 날을 꼽으라면 이날이 제일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지런히 더 달려서 랑팡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자전거 여행 첫 숙소는 랑팡의 무인 숙소를 이용했습니다. 야, 사진하고 완전 똑같네. 엄청 크다. 28,000원이에요, 이 방이. 베이징에서 랑팡까지 자전거 타고 오니까 피곤해가지고 대충 이제 그냥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길거리 음식 먹고 들어가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아서 길거리 음식 포장해서 가려고. 날씨가 습해가지고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땀이 나네. 원래 제가 좀 여름에 약해요. 해 지기 전부터 사람이 엄청 웨이팅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요 아래에 있는 걸로 주문했고 맛은 시그니처 맛으로 했어요. 쉐쉐쉐쉐. 길거리 음식을 포장해가지고 숙소에서 식사하면서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텐진으로 이동을 하면서 생수를 구매하기 위해서 가게를 들렸는데 谢谢. 哎，你这说的怪好，谢谢，知道？这一句棒，真棒。圣经，你那边信那个吧？不信？哦，不信，行，好嘞，你看看，神主一同在，神也祝福你哈，走吧。啊，拜拜，拜拜。 그렇게 전도사 누님을 뒤로하고 텐진으로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가는 길에는 길거리 시장으로 형성된 곳들도 있었는데 과일하고 잡다한 물건들을 판매한 곳도 구경하고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끝없는 직선 도로도 지나주니까 더위를 먹었죠. 무지성으로 여행을 시작해서 그런지 시작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도 텐진에 도착할 수 있었죠.
어제 방에 비해서 많이 작지만 혼자 뭐 지내는데 이 정도 방이면 괜찮은 좋은 퀄리티죠. 나쁘지 않습니다. 텐진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은 냉채 같은 면인데 이게 차갑고 매콤해서 맥주가 쭉쭉 들어가는 맛이었죠. 지금은 새벽 5시고요. 남쪽으로 쭉 내려가기 위해서 오늘은 황하로 떠날 예정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난 이유는 이날 날씨가 다른 날보다 덥다고 해서 일찍 출발했죠. 그렇게 아침 일찍 부지런히 달리다가 다리를 지나니까 아침 식사가 가능한 노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식사는 이곳에서 해결하기로 했죠. 쎄쎄. 这块2块。 아, 谢谢. 韩国的。 됐어요. 국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둣국 맛이랑 달라요. 조금 쌀국수 베이스인데 고수 맛이 강해서 고수 싫어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고수 좋아해서 맛있어요. 만두는 한국에서 파는 딤섬 맛이랑 완전 똑같아요. 육즙이 팡팡 장난 아닙니다. 국물이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렇게 길거리 노점에서 만둣국으로 아침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길거리 노점에서도 식사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죠. 谢谢. 吃饱了。 바이바이. 어느 나라를 가든 운전기사님이 식사하고 있는 곳들은 맛집일 확률이 매우 큽니다.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와, 진짜 그 만둣국은 완전히 내 취향이었어. 한국에서도 저런 만둣국 팔면은 장사 잘 될 거야 아마. 딤섬 만둣국, 딤섬 쌀국수 만둣국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너무 잘 먹었습니다. 식사도 해서 배도 부르겠다 본격적으로 자전거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런데 네아오. 小布。韩国人。 我说 한국어로. Thank you guys. Bye bye. 아까 손을 들던 친구가 이거 생수 하나 줬고요. 그리고 사진 찍고 갔습니다. 안 그래도 가지고 있던 물이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생수를 건네받는 순간 진짜 감동이었죠. 찻길 한복판에서 만난 게 아니라면 좀 더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텐진을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대부분 평지였고 끝없이 펼쳐진 평야와 농업지대의 논밭 풍경이 생각보다 인상 깊었습니다. 그렇게 페달을 밟다 보니 어느새 황하라는 도시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비주얼로 자전거를 타니까 사람들이 저를 경계하는 것 같아요. 뭐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서 황하에는 오후 2시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더위가 오후에 본격적으로 심해지기 전이라서 어느 정도는 피한 것 같아 다행이었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체크인을 하고 바로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电视放音乐讲故事，快来呼唤小度小度试试吧。 숙소 가격은 26,000원이었는데 가격 대비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샤워를 하고 주변을 둘러보려고 했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죠. 지금은 5시 반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40km만 달리려고 합니다. 황하라는 도시가 원래 항구 도시거든요. 옆쪽에 원래 이제 바다가 있기는 하는데 바다까지 가려면 한 20-30km 정도 달려야 돼가지고 아쉽지만 바다는 산둥반도에서 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안 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갑자기 자전거를 며칠 동안 무리해서 타다 보니 몸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짧은 거리만 이동하고 쉬기로 했죠. 가는 길에는 트럭이 유난히 많아서 긴장을 놓을 수 없었지만 어찌저찌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먼저 마트에 들려 비상식량을 챙기고 바로 새로운 숙소로 향했습니다. 今天的家。对，明天。 오늘 묵을 숙소입니다.
그 숙소 방 가격은 15,000원이에요. 그 체크인할 때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외국인 분들이 이제 많이 오는 호텔이 아니다 보니까 이 주숙 등기 과정이라든가 뭐 그런 신고하는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다음날은 하이싱현에서 자나까지 90km를 가야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벌써 8시 반. 서둘러 준비에 길을 나섰고 아침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자전거 위에서 대충 떼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달리다 보니 밭에서 일하는 농부 아저씨들과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잠깐 넉넉히 보다가 정신 차려보니 내비게이션도 안 보고 계속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길을 잘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우회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야 우회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길이 요런 시골길입니다. 빠르게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울퉁불퉁. 아이고 미니벨로는 이런 큰 틈이 있으면 안 좋은데. 그렇게 시골길에서 오리도 구경하고 좋았는데 시골길이 끝나니까 덤프트럭이 가득한 부서진 도로들이 나오더라고요. 트럭들은 위협적이고 나름 습하고 덥지.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나 싶었는데 워스 한걸럭. 한국에. 한국에. 이곳에서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은 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봉지를 발견했죠. 能拍吧? 오케이. 아무래도 틱톡을 하시는 분 같았죠. 어쨌든 서로 목적지를 이야기하다가 같이 달리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자전거가 16인치 미니벨로라서 시속 15km로 여유롭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달리다 화낼 수 있으니까 느리게 달려도 괜찮은지 물어봤죠. 您先走也没关系. 没事儿，他该在. 제가 자전거가 작아서 느리다고 먼저 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런 건 인연이라고 같이 가자고 하네요. 저도 누구랑 같이 달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곳에 트럭들이 많아서 불안했는데 같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니까 든든하더라고요. 다만 벌써 쉬고 싶은데 근데 이제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쉬는 게 민망해가지고 꾹 참고 그냥 달리고 있어요. 그렇게 자전거를 타고 같이 달리다 휴게소에 들려서 세수도 했죠. 자전거 여행을 하다 세수하고 싶을 땐 편하게 주유소를 이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혼자 여행할 때도 주유소를 자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함께 45km를 달린 뒤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던 순간 제 장비가 조금 부족해 보였는지 장갑과 조끼를 선물로 건네주시더라고요. 아까 같이 다니는 형님은 헤어졌고요. 그 형님이 이제 요 장갑이랑 뒤에 이제 물통거리 할 수 있는 거리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그 틱톡을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에도 뭐 이렇게 한국말로 이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숙소는 15,000원으로 저렴했습니다. 숙소에선 대충 샤워하고 식당을 찾아 밖으로 나왔죠. 지금 배고파가지고 뭐 좀 먹으려고 왔습니다. 아침에 카스테라빵 하나 먹고 계속 달렸어요. 늦잠 자가지고 그 식당에서 밥 먹을 시간 없겠다 싶어서 자전거도 타고 배고파서 마라탕이랑 샌드위치 비슷해 보이는 거 주문했습니다. 땅콩 소스 이렇게 해서 넣었거든요. 이렇게 먹고 덜 매우면은 좀 더 맵게 해서 바꿔서 먹으려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둥잉이란 도시로 출발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누군가와 같이 달리다가 다시 혼자 달리려고 하니까 심심하긴 했지만 틈틈이 휴식을 해주며 체력관리도 해줬죠. 이 작은 바퀴가 잘 버텨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길거리에 있는 식당에서 해결했죠. 이 죽이랑 만두 2개랑 사이다까지 해서 7인위안, 그러니까 다 합쳐서 1,400원입니다. 죽은 옥수수죽이라서 싱겁지만 나름 담백했고 찐빵은 야채가 들어가 있었는데 맛이 괜찮아서 아침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서 황색강도 지나주고 길 따라서 쭉 달려서 둥잉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큰일 났네. 자전거 뒷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지금 이곳은 둥잉의 숙소인데 아침 6시에 출발하려고 자전거를 보니까 뒷바퀴가 터져 있더라고요. 다음 목적지에서 자전거를 전체적으로 점검하려 했는데 이렇게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급하게 밖에 나가서 찾아봤는데 길거리에 타이어 수리가 가능한 곳을 찾았죠. 호텔 근처에서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곳을 찾다니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닌가? 운이 안 좋은 건가? 어쨌든 운 좋게 자전거 수리를 마치고 웨이팡이라는 도시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자전거 타면서 아침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전거 타면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웨이팡까지 다이렉트로 달려갔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좋을 때가 이런 경치 감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쪽에 저건 뭐지? 정자인가? 비석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작은 마을인 것 같아요. 알록달록하네요. 사고가 크게 났었나 본데요? 제가 예약한 호텔이 저 앞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소파와 탁자가 있습니다. 훌륭한 점은 시티뷰. 여기 25층입니다. 그래서 이 방의 가격은 1박에 3만원. 여기 보시면 코만 탔어요. 햇볕에 코만 나와가지고 여기 코만 탔네. 다음날은 웨이팡에서 자전거 전문 수리점에 들렸습니다. 웨이팡에서 자전거 타이어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제 타이어는 주문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점검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도시에서 타이어를 찾아볼 생각이었죠. 그렇게 웨이팡에서 전체적인 자전거 점검을 받고 웨이팡에서 라이저우로 들려 하루를 쉬고 다음날 룬커우로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뭐 어디지? 관광지인가? 궁금하긴 한데,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 데는 많기는 한데 궁금해서 다 가본다고 하면은 이 여행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오르막길인데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파가지고 일단은 천천히 걷고 있어요. 야, 이거 무릎 통증이 많이 심각한데? 어디 뭐 그늘진 데 찾아가지고 좀 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쉬자. 아이고. 아우. 지금 자전거는 저기에 있고요. 저는 이렇게 누워서 20분 정도 누워서 쉬다가 가겠습니다. 라이저우에서 룬커우 가는 길에는 몇 킬로 안 남은 상황에서 무릎 통증이 엄청 심해졌어요. 그게 아마 자전거 타이어가 터진지 모르고 자전거를 타다가 무릎 통증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이때 타이어가 터져서 자전거를 타고 가진 못했고 택시를 타고 타이어 수리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20km 남기고 오른쪽 무릎도 부상인데 자전거도 펑크가 났지? 아예 타이어 튜브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택시도 못 잡는 그런 오지인 곳이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건 타이어 교체지만 16인치 타이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제 자전거 타이어가 민자라서 펑크가 좀 더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남은 거리 뭐 1.3km 정도니까 가방 묶을 필요 없이 메고 달려보죠. 베이징에서 랑팡 갈 때 이 가방 메고 달렸잖아요. 그때 이 가방 어떻게 메고 달렸는지 모르겠어. 무거워도 너무 심각하게 무거워. 네, 방은 뭐 좋은 것 같아요. 이게 23,000원이거든요 꽤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룬커우에서 엔타이까지 96km만 달리면 됩니다. 만두 하나 먹고 갈까? 소고기 만두 나왔습니다. 야, 배부르게 만두 잘 먹었다. 아직 오른쪽 무릎 부상이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것 같아서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가려고요. 저기 멀리 오르막길이 보이는데 좀 뭔가 선 넘는데? 자전거 타고 중국 여행이 아니라 걸어서 중국 여행입니다. 타이어가 또 터졌어요. 이거는 튜브 문제가 아니라 이 타이어 문제예요. 이게 완전히 민자거든요. 타이어를 바꿔야겠네. 룬커우에서 엔타이까지 가려고 했는데 또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이때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엔타이까지는 자전거 타고 못 가지만 엔타이에서 자전거 타이어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죠. 펑크가 벌써 3번째야. 엔타이에 전문 수리점 있으면 글로 가고, 없으면 엔타이에서 방법을 좀 찾을 때까지 좀 쉴게요. 진짜 너무 속상하다.
억가 좀 그만해. 그렇게 엔타이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엔타이에서 자전거 수리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긴 것 같은데요. 규모가 엄청 크네요. 타이어 교체할 바퀴가 있다면 교체를 희망합니다. 제 자전거가 16인치 미니벨로 자전거라서 규격에 맞는 타이어는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주문을 하고 4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전문 매장은 전문 매장인가 봐요. 제 자전거를 보더니 타이어 튜브까지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엔타이에서 타이어가 수리될 동안 머물 숙소를 찾아봤습니다. 韩国人，我知道有韩国地。小玩意儿挺好。 Hello. 可以拿上。 오늘의 방입니다. 여기 뷰는 옥상 뷰? 바다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둥잉에 관광지에 바다 본 거 말고는 없으니까 오늘은 제대로 바다 한번 봐야겠어. 중국에서는 춤이 유행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것저것 구경하며 무작정 걸었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곳이 나오더라고요. 혜인이 일로 왔네.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난 바다 보러 왔는데 사람들 뚫고 지나가는데 땀 한 바가지 샜어요. 이거 봐. 땀 한 바가지 샜어? 안 샜어? 오케이, 그럼 넘어가고. 그러다가 길거리 음식에 흥미가 생겼죠. 야, 여기 길거리 음식들이 맛있게 팔고 있어요. 엄청 맛있겠다. 위챗페이 위챗페이. 오케이 오케이. 谢谢 12위안이었는데 12위안으로 제가 잘못 보여줬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뭐 가격 확실해요. 辣椒吃吗？ 내거 맞는 것 같은데. 鸡腿多少钱呢？有12的，有14的，还有12的。 바이바이. 다음날 엔타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엔타이에서 유명한 관광지부터 시작해서 사람 많은 거리도 구경하고 해변가도 걸어주면서 시간을 흘러보냈죠. 그리고 드디어 자전거를 찾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던 수리된 자전거 찾으러 가는 날입니다. Tomorrow。啊，对，tomorrow。 투모로우? 对，今天。 바이바이. 엔타이에서 하루 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일정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죠. 드디어 또 오늘 자전거가 수리가 완료됐는지 보러 갑니다. 어제 고쳐진다고 했는데 부품 배송이 조금 늦어졌나봐요. 그래서 하루 추가됐고 여행 일정이 이렇게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전거가 고쳐져야 되니까. 다시 또 도착했습니다. 원래 2시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1시 반이라서 좀 일찍 왔거든요. 수리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 这是 오. 아, 사이즈가 다르구나. 厂家发错。 주문하고 며칠 동안 기다렸던 타이어가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꼼꼼하게 확인했어야 했는데 저희 실수입니다. 네. 지금 다시 숙소 도착했고요. 아무래도 엔타이라서 한국이랑 가까우니까 빠르게 가서 교체할 타이어 여분을 4개 정도 챙겨오고, 그리고 뭐 노트북도 수리하고, 제가 지금 가방이 좀 찢어졌거든요. 가방이 좀 찢어져 있고 빠르게 한국 갔다 와서 여행 재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애초에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제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잠깐 준비 물품 좀만 더 챙겨서 가방도 바꾸고 해서 돌아오면은 멈춤 없이 미친 듯이 달려야죠. 지금 호텔 나왔고요. 한국 가서 필요한 짐들 챙겨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얍! 다시 엔타이에 도착했습니다. 니아. 제 얼굴 기억하시고 자전거 바로 주시네요. 씨씨. 그렇게 자전거 타이어 여분과 자전거 부품 이것저것을 들고 돌아왔죠. 그리고 곧바로 자전거 매장으로 가서 타이어를 교체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엔타이에서 105km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하이안이라는 도시에 오후 한 3시, 4시쯤 도착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은 아침 7시입니다.
계획과 다르게 며칠을 자전거를 못 타서 속이 답답했는데 드디어 출발하니까 가슴이 뻥 뚫린 것만 같았죠. 나머지 3200km는 타이어가 터지든 자전거가 부서지든 무작정 해결하고 달리기로 마음먹었죠. 이야, 저거는 무슨 그림이지? 너무 게랄한데? 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소머리 국밥 한 사발 해야 되는데. 국밥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국밥은 아니지만 고기국수를 파는 식당을 찾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맛은 평범하고 담백한 고기국수였죠. 그렇게 식사를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가 이번엔 길거리에서 파는 과일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먹었으면 후식 하나 땡겨줘야 되긴 하는데. 니하오. 아, 위시. 是有这么两个。 아, 네, 좋죠. 谢谢. 마을들이 듬성듬성 모여있는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뷰가 예쁘네. 과일도 먹고 경치를 구경하다가 다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저기 공중에 떠있는 거는 뭐지? UFO인가? 헬기인가? 공중에 그대로 떠있어. 저게 도대체 뭘까? 이게 큰 비행물체인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떠있는 게 UFO처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쳐다보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죠. 방사선을 체크하는 비행 물체인가요? 아, 네네. 오. 와. 17,000원에 구한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저녁은 오리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게 하이양식의 오리고기라고 하는데 한방 훈제오리 같은 맛이라서 맛있게 먹고 숙소로 돌아갔죠. 피곤해라. 어제 105km를 달려서 많이 무리했기 때문에 오늘은 69.4km, 그러니까 70km만 달리려고 합니다. 야, 오늘은 날씨가 흐린가 했더니 비가 살짝 내리는데 조금만 오다 말겠지? 카메라 한번 닦아줘야지. 아이. 완전 바닷길이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어시시. 여기 방이 28,000원이에요. 좀 비싸긴 하네. 그래도 오늘 자전거가 잘 버텨줘가지고 뭐 바퀴도 멀쩡하고 타이어 교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야, 뭔데? 아, 원래 기존에 타이어가 터지면 이렇게 손가락 넣으면 푹푹 들어갔거든요. 타이어가 새 거라서 눌러도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막바지 터졌나 아니면 이미 터진 건데 천천히 바람이 빠진 건지 모르겠네요. 아, 일단 여기 왔으니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뭐 불행이라고 해야 되나, 샤워하고 수리하러 다시 가야겠네요. 이 애물단지 수리하러 다시 가봅시다. 시시. 근처 그 자전거 수리점 주소나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 했거든요. 제가 그거를 다시 사진 찍어가지고 그 챗GPT한테 주소를 물어봐가지고 지금 고속지도로 찍어서 가고 있습니다. 뭐 200m 안팎이네요. 그렇게 세 번째 타이어 펑크는 근처에서 수리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니아오. 계란 토마토랑 그리고 바닷가 근처니까 조개찜 같은 거 시켰습니다. 주문한 조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 소주 안주인데요. 짭조름하면서 담백하고 진짜로 조개 비린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미묘하게 갈비찜 소스가 조금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요것도 궁금한데요.
오므라이스 계란에다가 생토마토 넣어서 잘 볶은 것 같아요. 토마토 소스 계란 오믈렛이랄까? 이것도 맛있는데 난 이게 최고야. 근데 이게 매운맛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맛 전혀 못 느끼겠는데? 그리고 여기에 고수가 조금 들어가 있어서 고수 맛이 조금 나긴 합니다. 오늘은 칭다오까지 55km만 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10시 반이라서 오후 3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오늘 55km만 간다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다 산이야. 그렇게 도로를 지나서 산악길 코스가 시작됐죠. 이게 지도를 보니까 꼬불꼬불 산악길을 계속 올라가야 되네요. 뭐 여유롭게 등산한다 치고 그냥 걸어가려고. 자전거 타고 못 가겠어. 걸어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높은 산을 힘들게 올라온 만큼 내리막길이 꽤 길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을 내려오고 30km를 더 달려서 칭다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900m 남았습니다. 근데 내 몸에 땀 냄새가 많이 나서 걱정이 좀 되네. 오늘 숙소가 요 왼쪽 건물인 것 같거든요. 여기 같은데 체킹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네, 숙소 도착했습니다. 칭다오에서 도착한 숙소는 도미토리인데 1박에 15,000원 정도로 저렴한 숙소였습니다. 방에는 에어컨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조용했죠. 전체적으로 시설도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미토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느낌이라서 저녁에는 다른 여행자들과 어울리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은 칭다오에서 휴식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4,000km를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바다가 나오는 수영을 하려고 수영복을 챙겼는데 이날 칭다오 해수욕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칭다오 바다는 꽤 괜찮은 해수욕장이었죠. 그래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곳이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샤워 시설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 저는 락커까지 사용해서 6,000원의 비용이 들었었죠. 그리고 샤워실 꿀팁 하나 드리면은 수건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저는 안 챙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그 수건 같은 휴지로 닦고 있더라고요. 그거 좀 빌려서 썼습니다. 이날 첫 식사로는 도미토리에서 만난 친구한테 추천받은 바지락 볶음을 먹었는데 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칭다오까지 왔는데 양꼬치를 안 먹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녁에는 양꼬치를 먹었는데 역시 현지에서 먹는 양꼬치 앤 칭다오는 꽤나 훌륭했습니다. 이제 칭다오를 벗어나서 계획대로 남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은 C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직선 도로에 비해 돌아가는 경로였죠. 일단 칭다오를 벗어나기 전에 편의점을 발견해서 이곳에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했죠. 그런데 아까 그 편의점에다가 가방 두고 왔다. 지금 7-8km 정도 지나쳐 왔는데 이제 생각났네. 큰일 났다. 얼른 돌아가야지. 제발 내 가방, 내 여권, 내 지갑. 어디야 길이 어디야. 어디였지? 어디였더라. 맞아. 여기서 직진. 좆됐다. 씨발. 제발. 지갑, 여권. 살았어.
자전거 여행 끝날 뻔했지만 다행히 제 가방을 가져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지런히 달려서 목적지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날 숙소는 무인 숙소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2호동. 여기가 2호동이네. 이런 무인 객실은 숙소에 직접 연락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숙소 입장. 자, 이런 에어비앤비 숙소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대면이라서 사장님이랑 그냥 위챗 아이디로 비밀번호 공유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일회용이라서 퇴실 시간이 지나면은 그 비밀번호가 초기화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요리나 할까 했는데 냄비나 프라이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밖에서 먹으려고요. 그렇게 밖으로 나가서 만둣국을 먹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천둥 번개랑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창문부터 봤는데 비는 안 오더라고요. 폭우가 오면 하루 더 머물까 고민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출발했습니다. 목적지 르자오까지는 83km. 식사는 가는 길에 로컬 식당에서 마라맛 국수를 먹었죠. 마라맛도 있다고 해가지고 요거를 시켰어요. 원래 이렇게 더울 때는 이열치열 해야 됩니다. 안 매워요. 물론 맵긴 매운데 불닭 정도는 아니야. 불닭보다 살짝 약한 매운맛? 어느덧 5시 반이고 13km 정도 남았네요. 그냥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런 길이었어요. 여기는 뭐야? 왜 저렇게 잠겨있지? 비가 내렸었나? 내가 비를 다 피해 다녔나? 비가 내리긴 했었나 보네요. 계속 비가 내렸었군. 그렇게 길 곳곳에 남아있는 빗자국을 보면서 르자오에 도착했습니다. 숙소 근처가 유난히 시끌벅적하길래 보니까 마을 축제 준비를 하는지 꽹과리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은 몸의 피로가 확 쌓였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30km만 이동하고 일찍 숙소에 들어가 쉬었어요. 숙소에서는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쉬면서 피로를 좀 풀어줬죠. 저것은 손오공인가? 뭐 비슷한 그런 내용인가? 좀 옛날 드라마 같은데. 就已经看开了，更何况你不仅不是一个孤儿，你还是一个医生，他们肯定不会反对的。 오늘 가는 곳은 르자오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중스성의 레닌강 북부에 가까운 평야지대입니다. 이곳은 해안도로와 농경지가 이어지고 예전부터 산둥 남부와 중수 북부를 연결하는 주요 구간이라고 하죠. 중간에 보이는 강과 수로들은 이 지역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다와도 가까워서 평야와 하천이 번갈아 나온 습지인데 여름 기온은 매우 높아서 강을 바라볼 때마다 솔직히 바로 뛰어들고 싶은 더위였죠. 지금이 사람들 퇴근 시간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갑자기 많네. 금요일이라서 일찍 퇴근하는 건가? 뒤에서 피 빨아야겠다. 哎呀，这车真好！谢谢谢谢。这车是国外的吗？ 한국 자전거입니다. 帮我也买一辆。阿姨，快点刷呀！我没有卡，你让我打电话。喂，我给你放电梯里了。아 오케이. 这是你订的。OK， 아 谢谢. 바이바이. 好，拜拜。 그래서 제 방입니다. 침대 있고요. 이게 바로 복도 나가는 문이고 여기 컴퓨터 책상 있고 세면대 있고 화장실 겸 샤워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틀 동안 있을 건데 엄청 저렴하게 구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총 33,000원이네요. 왔으면 돈 아껴야지. 그래도 먼저 일단 샤워부터 할까? 좀 씻고 준비 다 했는데 방이 뭐 그다지 넓지 않네요. 뭐 어차피 가성비로 구한 방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뭐 이틀에 33,000원이니까 꽤 괜찮아요. 뭐 이렇게 누워도 뭐 이 정도면 괜찮죠. 밥이나 먹으러 가자. 로컬 느낌이 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네요. 我们刚到家，我刚来呀。想出去啦？韩国的招呼，去这韩国的店。 아, 你好。 안녕. 아, 이거 뷔페식이구나. 제 저녁밥입니다. 닭고기랑 맥주.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닭 조림이에요. 맛있어요. 밥도 있어야겠는데? 만둣국 나왔습니다. 참기름 향이 나는데요? 아,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옆면으로 가야 됩니다. 카드 찍으라고 했으니까 찍고, 제가 6층 안 눌렀거든요. 카드 찍으니까 알아서 눌리네. 이렇게 카드키로 엘리베이터 작동시키니까 안전하지 않나 싶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찾아간 곳은 화가산입니다. 여기는 서유기 주인공 손오공의 고향 배경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마침 제가 레닌강에 있기도 해서 직접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좌석 확인해 주신 건가? 다행히 이번 웨이브에 버스 탔습니다. 혼자 와서 맨 앞자리 탑승했어요. 舒服啊。 운전 잘하시네. 화가산 정상까지 가려고 탄 버스는 운전기사님의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죠. 버스 출발할 때 기사님이 운전을 왜 잘하시나 했거든요. 물론 잘하면 좋은 거긴 한데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 길은 운전 웬만큼 잘해서는 컨트롤 못합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근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뭐가 안 보여요. 나는 안개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닐까. 여기서 제가 있는 곳이 저긴 것 같아요. 이거 둘러보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네. 여기는 뭔데 아무도 안 가지?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쪽은 아무도 안 가네요. 그럼 내가 가봐야지. 아무도 안 하는 거 하는 게 제 전문 아니겠습니까? 야, 점점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 바람 소리가 거세지는데? 오르막길이 있네요. 아, 저기 사람들 있네요. 헤매는 줄. 사람들 많네. 여기는 뭐지? 이런 길이 있으니까 화가산이라는 느낌이 좀 나네요. 그렇게 화가산을 이곳저곳 둘러보며 구경을 하다가 이번에는 원숭이를 찾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오,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요? 뭐랄까, 영겁의 계단지옥에 빠져있는 느낌이랄까? 저기 사람들 많으니까 제대로 왔다.
그렇게 계단을 내려오니까 야생 원숭이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손오공 고양이라서 그런지 원숭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얘네가 야생 원숭이들인데 주식은 관광객들이 주는 간식이 주식 같았죠. 어쨌든 원숭이들은 귀여웠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줄래? 아 귀여워. 안녕. 왜? 얘들아 귀찮게 안 할게. 사진 한 방만 찍자. 화가산 1등 영업사원들을 봤으니까 이제 내려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원숭이 구경을 끝으로 화가산에서 내려와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여기 식당 있다. 일로 들어가야겠다. 여기 뷔페식인가 보네. 중국에는 뷔페식이 많아요. 한 개는 안 된대요. 이거 맛있어 보이네. 주문 완료했습니다. 이거 고기랑 동파육이랑 만두랑 이 두부무침 이렇게 해서 42위안입니다. 여기 근처가 뷔페식이 많네요. 한식 뷔페 이런 느낌인가 봐요. 아, 잘 먹었다. 근데 비가 무작정 내리네. 숙소까지 거리는 500m. 이걸 뛰어야 되나? 이렇게 된 이상 뛰어갑니다. 비 조금 맞았습니다. 숙소니까. 포장 다 했습니다. 와, 빡세네. 오늘따라 조금 빡세네요. 지금 9시 45분이고요 오늘은 엔청 가는 길로 비나이현까지 111km를 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 늦잠 잤습니다. 어제 등산을 해가지고 힘들어서 그런가. 어쨌든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날 비 맞고 등산까지 해서 그런지 몸 상태가 매우 찌뿌둥했습니다. 그래도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는데 막상 바깥바람을 쐬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아차가 물을 뿌려주고 가시네. 더울까봐. 그렇게 걱정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주 시원하게 뿌려주시네. 이런 강에서도 배를 이렇게 띄우고 움직이네. 비닐하우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은 언젠간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레닌강에서 비나이현으로 내려가는 길목은 쭉 평지여서 힘들이지 않고 달리는 도로였습니다. 그리고 경치도 넓게 퍼진 평야여서 시야가 뻥 뚫리는 것 같았죠. 아, 거의 다 왔습니다. 한 35km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다 온 거죠. 아이고. 자동차는 왼쪽, 자전거는 오른쪽. 나는 오른쪽. 이렇게 합쳐진 도로도 있고 이렇게 나눠질 때 나눠진 도로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가라고 하면 나눠서 가면 되고요, 합쳐서 가라고 하면 합쳐서 가면 됩니다. 오, 강아지 왜 저렇게 혼자 있지? 위험할 텐데. 조심해 임마.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풀어져 있는 강아지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큰 들개들이면 좀 무섭긴 해요. 야, 진짜 로컬 느낌인데? 역시 이 지역이 강소라서 그런지 그런 지역풍이 좀 나죠. 그렇게 이곳저곳 둘러보다 보니 저녁이 되었고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죠. 아, 이제 늦잠 자면 안 되겠다. 오늘은 비나이현에서 엔천까지 92km를 달려볼 예정입니다. 그나저나 비가 조금씩 떨어져서 어떡한다니.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진정한 남자는 뭐다?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 바로 달려보자. 그리고 지금은 11시 반이고요. 도착 예정 시간은 6시 반입니다. 아마 7시 반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되겠다. 비가 많이 내리네요. 아무래도 우비를 입고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중전 나쁘지 않죠. 아무래도 오늘은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내리는 날 같아서 우비를 입고 달리다가 식사는 컵라면으로 때우기로 했습니다. 뭐 별로 많이 오진 않았지만 여기서 라면 하나 먹고 가려고요. 의도치 않게 주유소에서 3일 연속 라면을 먹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다행이다. 온 김에 화장실도 쓰고 가야죠. 여기는 여자 화장실이라 써있고 남자. 아이고. 화장실 이용했고요. 화장실이 다 저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저 정도는 처음 보네요. 네. 그리고 다시 비 맞으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몇 시간 동안 부지런히 달려도 이 폭우는 그치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 현타가 왔죠. 번개도 쳐라 그냥. 번개도 쳐 그냥. 비가 안 그치는 비인가 봐요 오늘은. 비가 오늘 그치는 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포기해야죠. 포기하면 마음 편해요. 사실 한참 전에 포기했어요. 얘네들은 거인가? 거의 농장인가 봐요. 아, 팬티까지 다 젖어가지고, 신발, 양말, 팬티까지 다 젖어가지고 이거 너무 불편하네. 그렇게 폭우에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달리다 보니 저녁이 지나 밤이 됐을 무렵 목적지가 슬슬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달리고 달려서 3km 정도 남았고요. 이제야 조금 거의 도착했다는 느낌이 나네요. 오늘 좀 긴 하루였어요. 하마터면 지나칠 뻔했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커 여기? 오늘 방을 리뷰 한번 해볼까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책상이 있고요. 소파랑 탁자, 퀸 사이즈 침대, 그리고 밖에는 아파트 뷰. 네, 프라이버시 지켜주고요. 그래서 방 가격은 22,000원입니다. 제가 배낭을 열어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배낭이 다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옷가지들을 좀 봤는데 이것도 아예 젖어 있고, 이건 완전히 젖었고, 예, 검은색 바지는 완전히 젖었어요. 밖에 나갈 때 입는 하나밖에 없는 이 티셔츠도 젖었고, 저 회색 바지는 젖었네요. 다 옷을 말려야 될 것 같네요. 빨래도 좀 하고. 샤워랑 빨래 끝냈습니다. 그래서 가방은 이렇게 말려주고요. 이 한 벌밖에 없는 외출용 옷은 그냥 말려주기로 했고요. 자전거도 흙먼지 다 털어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노트북은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안전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장비들도 이 케이스 안에 있어서 안전했답니다. 근데 제 짐 상태 보니까 수중전은 웬만해선 피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오늘 팬티까지 젖어가지고 오늘은 엔청에서 3일차 되는 날입니다. 오늘이 엔청에서 3일차잖아요? 1일차에는 뭘 했냐? 엔청 올 때 폭우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제 옷들이 젖어서 그냥 말리기만 했거든요. 근데 옷들을 말리고 보니까 흙투성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래하면서 하루를 더 보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빨래를 마무리하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쉬어야겠다 싶었는데 추출한데 새벽이 되니까 추출하고, 그래서 무작정 돌아다녔는데 양꼬치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양꼬치랑 맥주 2병 이렇게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양꼬치에 맥주를 포장해서 새벽에 야식을 먹으면서 하루가 통으로 날아갔습니다. 역시 이래서 비 맞고 자전거 타면 하루 이틀만 손해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수이제라는 곳에서 구경도 하고 저녁엔 검은색 훈제오리도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전문 매장을 발견해 잠깐 들렀습니다. 이곳에서 전체적인 정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 자전거 체인을 보시더니 제 자전거 체인이 산화돼가지고 윤활을 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제 체인 길이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체인 교체했는데 체인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기존의 체인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요 체인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교체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 게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기존 체인 녹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녹 제거와 윤활유를 바른 제 기존의 체인입니다. 엄청 꼼꼼하게 닦아주셨어요. 그렇게 자전거 수리도 했겠다 완벽한데 문제는 더위였습니다. 이날 온도는 39도인데 체감 온도는 그 이상으로 상상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70km 남았는데 열사병으로 죽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열사병 관리 좀 해야겠다.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더니 와 이거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여기 가게 들어가서 빠르게 음료수 하나 시키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 두 번째 휴식이 필요하다. 야. 오! 제가 실수로 이 고양이 밟았습니다. 이거 형 좋아? 형 좋아요? 아유 귀여워. 고양이한테 관심을 못 가게 하는구나 너가. 형 놔주지 않는구만. 응? 형 안 놔줄 거야? 이게 내 자전거야. 가보자. 나머지 60km. 평소에 새벽 4시 반에서 오전 10시 사이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늦잠도 자고 자전거도 수리하고 해서 점심에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야간 주행 확정입니다. 지금이 6시 반이고 해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오히려 좀 더 괜찮네요. 그래도 제가 밤에 라이트가 없어가지고 밤에 자전거 타는 거를 좀 꺼리고 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야간 주행도 해야 돼요. 많이 깜깜해지네요. 저야 시원한 거 좋아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간 주행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야행성 인간이라서 이런 어두운 거리를 불편해하지는 않습니다. 가로등이 없구만. 눈 감고 가는 느낌인가? 안 보이는데 쟤 때문에 더 힘들어. 쌍라이트. 앞에 자전거 타는 형님들 발견했으니까 따라가야지. 피 빨아야지. 니아오. 어두운 거리를 혼자 자전거 타다가 다른 라이더들을 발견하니까 반갑더라고요. 잠깐이지만 같이 달리면서 든든했습니다. 한걸로. 같이 가시죠. 아유, 같이 가니까 좋네. 안녕히 가십시오. 저는 좌회전을 할 겁니다. 저기 저 아저씨는 왜 무섭게 저러고 계신담? 많이 더우셔도 그럼 안 돼요, 아저씨. 사회에 불만 있으신가? 이 중원의 무리민들은 저런 사람들을 마두라 칭하고 있지. 아니면 저건 사파의 행동이야. 저건 정파의 행동이 아니야. 정파들은 저렇게 하지 않아. 저는 사파를 멀리하기 때문에 저에게 주화인마를 걸기 전에 도망쳐야 됩니다. Run. 나는 그때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을 했었더라면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을까? 그때 나는 그곳을 가지 않았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으아, 뭐 강아지 임마. 같은 자리를 10시간 내내 돌고 마는데
아니 이곳은 이미 왔던 가게잖아. 도대체 몇 바퀴를 이곳을 돌고 있는 거냐고. 그냥 처음 지나가는 거리예요. 저건 사파의 행동인데 정파의 행동이 아니야. 창문들이 다 철장이 돼 있어. 창문들이 다 철장이 쳐져 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창밖이 궁금하지 않나? 저기 보이는 건물이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정도면 뭐 가볍게 뭐 그냥 110km 정도는 그냥 확 부수는 거죠 뭐. 진정한 남자는 110km 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부숴버린다. 잡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야지. 자꾸 올라오다가 넘어질 뻔했네. 원래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짐 풀거나 아니면 밖에서 짐 풀고 들어왔었거든요. 이젠 그냥 다 귀찮네. 이젠 다 귀찮다기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귀찮아 했어요. 최근에 갑자기 난이도가 올라가가지고. 오늘의 방입니다. 여기가 16층이라서 좋거든요. 그래서 야경도 좋네요. 좀 좋은 호텔 잡았는데 여기 방 가격이 17,000원이에요 씻고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서 식당 아무거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쪽에 식당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식당들 많은데 아무데나 골라서 그냥 들어갈까? 어차피 어떤 식당인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람들 많은 데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명동 숯불구이? 한국 분이세요? 네. 아유, 앉으세요. 밤늦게 여기 도착해가지고 먹을 거 뭐 없나 했는데 한국말 써 있어가지고. 예.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베이징부터. 베이징부터요? 네, 자전거 타고 와서. 며칠 걸릴 거세요? 저 광저우까지 가요. 광주까지 가신다고요? 네. 오늘 고생한 나에게 주는 상이랄까? 김치찌개, 삼겹살. 매콤한 게 한국식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젊으신 분은 진짜 드물거든요, 저희 가게. 저희 가게 오중에 거의 50대, 60대, 그러니까 일 때문에 오는 분들 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과 같이 술을 마시다 보니 기분이 좋아 과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딱 해서 땅 그냥 그래서 대충 새벽 4시까지인가? 어쨌든 뭐 그때까지 잘 놀았습니다. 지금은 새벽 4시. 맥주 한잔 렛츠기를 빠바바바바. 그렇게 새벽 5시인가 숙소 와서 침대에 누우니까 알람 시계가 울리더라고요. 그저께 도착해서 푹 쉬고 어제도 푹 쉰 다음에 오늘 난퉁까지 80km를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8시 반인데 오후 한 3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오후 3시쯤이면 좀 일찍 도착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15분만 자고 이따 출발하자. 눈을 감았다 뜨니 11시가 됐네요. 야, 오늘 날씨가 아주 그냥 살벌하네. 아주 그냥 더워 죽습니다. 이야, 이런 길로 안내를 해준다고? 뭔가 좀 더 로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이네요. 그렇게 로컬 거리도 구경하고 부지런히 가다 보니 어느덧 난퉁이란 도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난퉁 가까이 오니까 난퉁만의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는 식당 거리인가? 다 맛있어 보여요. 매운맛도 막 많아 보이고 냄새가 아주 그냥 매콤한데? 오늘 매콤하게 확 달려버려? 고민 좀 해볼게요. 원래도 더웠는데 점점 더 더워지는 게 이게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내 허벅지가 80km는 가볍게 뭐 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허벅지가 안 아프네. 근데 이제 문제는 팔목이 아파요. 팔목이. 하루 종일 손잡이 잡고 있었더니 번갈아 가면서 아픈구나. 호텔 어디예요? 저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야오. 거의 메비우스 띠예요.
아침에 자전거 타서 너무 힘들고 도착해가지고 끝냈다는 뿌듯함에 맛있는 거 먹고 다음날에 관광에서 행복하고 그 다음날에 다시 자전거 타면서 고통받고 이런 단짠단짠이 있는 여행이 아주 그냥 일희일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레슨부터 어겨버렸지 그냥. 오늘의 숙소 침대랑 TV랑 화장실. 창문 밖에는 뭐가 있을까? 막혀있네. 복도인 것 같아요. 여긴 2박 3일 해가지고 34,000원, 그래서 1박에 17,000원입니다 배가 고픈데 배가 안 고파. 뭐가 막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한번 먹어봐야죠. 이래놓고 또 맛있게 먹으면. 오늘 저녁은 우육면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먹어도 담백한데 요거 마라 소스 좀 넣어서 먹으면 얼큰하더라고요. 이걸 넣어서 먹어야 우리가 아는 그 얼큰한 우육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맵기가 딱 맞습니다. 역시 우육면은 얼큰하게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술은 안 먹었는데 술 먹고 다음날 먹으면 바로 해장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난퉁에서 상하이까지 가는 거리가 121km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33km였어. 120km도 큰맘 먹고 출발하는 거였는데 13km가 더 늘어버리네. 그렇게 새벽에 해 뜨는 것도 구경하고 부지런히 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톨게이트인지 검문소인지 정체 모를 곳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뭐 고덕지도 자전거 길에 여기가 통과가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가보는 거죠. 아, 이쪽으로 가라 하시네요. 뭐 찍어야 되나? 뭐 알리페이 찍으면 되겠지. Right? No? WeChat? 아. Oh. My name? Yes. My number? Number? Yes, yes. I don't have Chinese number. Cash? 지프바오? No? 아, 쎄쎄. 여기 다리인 줄 알았는데 배 타고 가는 곳인가요? 133km가 그냥 달리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배 타고 가야 되나 봐요. 아니, 고덕지도가 자전거 길이라고 알려줬는데 배를 타게 만드네. 나야 좋지. 지금 도착한 곳은 동강페리 터미널입니다. 옆에는 난퉁과 상하이를 잇는 대교가 있는데 해당 다리는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는 페리가 양쯔강 횡단 노선인데 현지에서는 오토바이, 자전거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게 일반적인 이동 방식이라고 합니다. 페리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항하고 가격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합니다. 니아오. 이제 트럭들이 먼저 타나 보네요. 얼른 타세요. 저도 출발해야죠.
不用往里，不要往里，这儿。 되나 보네. 공간 마술사야, 공간 마술사. 잘 있어라 난충, 난 상하이로 간다. 물 색깔이 아주 까무잡잡해요. 울긋불긋하죠. 뭔가 밀항을 시도하는 것 같은데 난퉁에서 상하이까지 몰래 밀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거의 뚜벅이처럼 간달까? 아니 5km밖에 안 줄었어. 지금이 7시인데 5km밖에 안 줄었으면은 어쨌든 나머지 거리 115km 부지런히 달려봐야죠. 이건 뭐야? 강제 달리기잖아. 아, 제발 그만 와라. 저 아저씨도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은 거의 판단 좋았다라는 미소로 응해주시네. 요거는 뭐지? 나중에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Run. 이렇게 나 혼자만 있는 곳에서 자전거 타면은 세상 참 평화로운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길을 가면은 앞에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부지런히 가다 보면은 항상 끝이 나 있더라고요. 지금이 양쯔강을 건너서 바로 상하이에 속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중국에서도 가장 평평한 지역에 속합니다. 특징으로는 강이 남긴 퇴적물로 만들어진 평야라 도로가 곱고 자전거 타기에는 정말 좋은 끝없는 직선 구간이 이어져 있어서 상하이까지는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짐부터 풀고 호텔 근처에 상하이 음식 파는 식당이 있길래 그냥 무작정 들어갔습니다. 야, 메뉴 미쳤다. 너무 설렌다. 와, 소고기 튀김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너무 맛있는데요? 바삭함을 씹는데 안에 안심 스테이크가 느껴지는 느낌? 유자에다가 마라소스에다가 섞인 맛인데 이게 조화로울 수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조화로워요. 그냥 아주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와, 너무 마음에 든다. 어떻게 유자 맛이랑 마라 맛이 이렇게 동시에 나지? 상하이 식당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맛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죠. 그리고 다음날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들렀습니다. 이곳은 중국 4,000km 여행을 시작할 때부터 꼭 들르기로 마음먹었던 곳이었죠. 촬영은 어쩔 수 없이 제한이 있었지만 그만큼 더 의미있게 다가온 장소였습니다. 지금 새벽 4시라서 해가 아직 안 뜨긴 했는데 1시간 있으면 못 뜨니까 지금 나가도 될 것 같아요. 달이 선명하게 보이네. 이 시간대라서 그런가? 오늘따라 자전거 바퀴가 좀 더 작아 보이네. 지금이 4시 5분이니까 여유롭게 출발하겠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12시 40분. 1시쯤에 도착하겠네요. 서서히 해 뜨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해가 완전히 뜨면은 고통이 시작되겠지. 지나갈게요. 따릉이 정도는 제가 가볍게 지나가긴 합니다. 카메라 떨어뜨렸거든요. 튼튼하네. 괜찮네.
그렇게 카메라 확인을 마치고 상하이에서 항저우로 내려가는 길 방면으로 빠져나오면 중국 동부의 양쯔강 삼각주 평야를 그대로 가로지르는 구간입니다. 이 일대는 산이 거의 없는 완만한 평야 지형으로 강과 우나, 농가 밭이 촘촘하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내내 도로가 곱고 지형 변화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음료수가 아주 뜨거워졌어요. 물론 음료수 다 먹기는 했는데 음료수가 아주 그냥 뜨끈뜨끈 하더라고. 아무리 차가운 거 사도 결국에는 다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아. 오늘은 게토레이로 그냥 부셔보자고. 사장님이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마침 휴지도 다 떨어졌는데 이거 하나 사야겠다. 오늘따라 속이 안 좋네. 사장님 빨리 와줘요. 볼일 다 보고 오시겠네. 빨리 와주세요. 배 아파요. 이거 인생 최고의 위기인데? 상황이 좀 급박하게 흘러가는데? 인생의 위기가 여기서 오나?谢谢. 고수는 절대 급한 티를 내지 않는다. 지금 11시 50분쯤 됐는데 머리가 지금 너무 뜨거워. 머리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터질 것 같아요. 불지옥이야, 불지옥. 뜨거워. 너무 뜨거워. 이 정도 물 온도면은 컵라면에 부어서 라면 끓여 먹어도 되겠는데? 당시 온도가 40도가 넘었지만 새벽 4시에 출발한 덕분에 열사병으로 타 죽기 직전에 오후 1시 자싱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가 체크인이 2시거든요. 근데 지금 1시인데 체크인을 해주셨습니다. 안 되겠어요. 낮잠 조금만 자고 일어나야겠다. 잠깐 잤는데 6시예요. 아침 6시입니다. 나가려고 오늘 온도 봤는데 오늘 온도가 41도더라고요. 체감 온도가 41도가 아니라 그냥 온도가 41도래요. 일단 가볼게요. 어제 느낀 건데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 반까지는 온도가 괜찮아요. 온도가 괜찮아서 자전거 탈 때 힘들다라는 느낌 하나도 안 들었는데 오늘은 자싱에서 항저우까지 91km를 떠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어제 온도는 40도, 오늘은 41도, 그럼 내일은 42도인가? 그건 모르겠지만 진짜 여름 중국 남부 날씨는 눈 잘못 감으면 관우유비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텔 오자마자 쓰러져서 17시간 자는 거죠. 어쨌든 항저우만 생각하면서 꾹 참고 몇 시간을 달리다가 항저우 앞에 있는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뷰가 장난이 아닌데 상하이에서 약 200km를 달려 도착한 곳은 항저우입니다. 항저우는 2022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널리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는 자연 경관으로도 유명한데 특히 서울의 풍경은 과거 중국 일위안 지폐 뒷면에 사용된 적이 있을 만큼 중국을 상징하는 장소 중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항저우가 베이징에서 시작되는 중국 대운하의 전통적인 남쪽 종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로는 과거 중국의 물류와 경제를 지탱했던 핵심 교통로였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항저우는 자전거와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도시와 비교하면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을 주는 도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km 남았다. 4km. 이 건물이 호텔인가? 谢谢. My passport? yes. 시시. 배고파서 식당 찾으려고 무작정 걷고 있어요. 맛있는 거 아무거나 먹고 싶은데 호텔에 그 샴푸나 바디워시 같은 거 있잖아요. 냄새가 향이 너무 좋아요.
계속 맡겨대. 아니면 내 살냄새인가? 밥 한 끼 먹을 수 있나?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해서 5,600원이에요. 사이다, 요건 동파육 같은데 어쨌든 고기 무침, 그리고 생선, 밥. 가격이 너무 저렴하잖아. 근데 제가 생선구이를 먹은 지 좀 돼가지고 요게 맛이 궁금하거든요. 어떤 맛이 날까? 살짝 단짠한 맛인데 생선 엄청 맛있어요. 그냥 꽁치조림? 꽁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생선이 여기 맛집이구나. 가격이 왜 이렇게 싸? 이것도 한번 맛을 볼까요? 동파육 같은데? 족발 같은 느낌? 살짝 좀 짭조름해요. 근데 이거 생선이 너무 맛있어. 내 스타일이야. 너무 맛있어. 잘 먹었다. 너무 맛있는데? 꽁치가 리얼 밥도둑이네. 그리고 제 뒤에 밥통도 있었거든요. 밥 모자르면 그냥 떠서 먹나봐. 다른 사람들 그냥 떠서 먹더라고. 너무 잘 먹었다. 너무 만족스럽다. 현재 위치는 항저우, 다음 목적지는 닝보. 그래서 거리는 160km 정도 돼서 하루 만에 갈 수 있지만 무리하지 않는 방법으로 2일 동안 나누어 가기로 결정해서 오늘은 80km 정도만 달리면 됩니다. 근데 매일 밥만 먹고 자전거만 타서 그런가? 이제 100km 정도는 다리가 아프지 않더라고요. 꽤나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에서 2000km 넘게 자전거 타고 중국 남부로 넘어와서 그런지 풍경도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대나무들도 많아졌고요. 그렇게 자전거가 갈 수 있는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따라 쭉 달리다 보니까 항저우와 닝보의 중간 위치에 있는 샹위구까지는 무난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배고파. 하루 종일 굶었더니 너무 배고파. 여기도 식당인가? 식당인가? 그런가? 오후 5시에 찾은 식당은 식재료를 고르면 해당 재료로 요리를 해주는 식당이었습니다. 이날은 배가 고파서 실패 확률이 적은 바지락, 만두, 볶음밥으로 첫 끼를 해결했습니다. 어제부터 도로들을 제가 전세 낸 것만 같은데요? 혼자 써. 오른쪽 길이 다 이래요. 이거는 기찻길. 근데 KTX처럼 빠른 기찻길은 아닌 것 같아요. KTX처럼 빠른 기찻길은 진짜로 총알처럼 지나가더라고. 근데 여기 기찻길 상태를 보니까 그냥 화물 운송하는 그런 기찻길 같아요. 항저우에서 닝보로 내려가는 길은 자동차가 많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 들 때마다 자동차가 한 대씩 지나가는 기분이었죠. 풍경도 마음에 들고 자전거 타는 길도 재밌어서 닝보까지 무난하게 내려가나 싶었는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비 내리네. 소나기인 것 같은데. 저쪽에는 구름이 없는 거 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가 그치겠지? 그 구름 풍향을 보면 구름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좀만 벗어나면 될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비구름 없는 곳으로 달려 비를 피했더니 이번에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나더라고요. 저쪽 위험하다. 위험해. 일단 빠르게 도망가자. 저기는 구름에 잡아먹혔어. 그냥 저 자식이 자꾸 따라와. 여기 아저씨들도 구경하고 있잖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 제발 그만 좀 따라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저거 맞고 가도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기서 번개 소리가 계속 난단 말이야. 쿵쾅쿵쾅대. 뭐 비는 그냥 맞을 수 있는데 내가 번개까지 맞아가면서 자전거 타고 싶진 않아. 저기 아까 그거 같거든요. 뚫어냈어. 그렇게 폭우도 피해주고 번개 폭풍도 피해주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보니 목적지인 닝보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로 도착한 닝보는 제 눈에는 친환경 쪽이고 전통적인 중국 건축물을 보존하고 있는 도시 같았습니다. 그렇게 닝보라는 도시를 구경하며 해가 지고 나서야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정수기도 있고 침대 바로 이렇게 있으니까 좋고 소파 있고. 그 원래 닝보에 가려고 했던 호텔이 2만원짜리였거든요. 근데 그 호텔이 백화점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백화점 안에 자전거 끌고 갔다가 끌고 나왔다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 좀 민폐인 것 같기도 하고 밖에 입구가 있는 호텔로 급하게 변경을 했는데 여기 호텔은 1박에 4만원이에요 2박 3일 해가지고 8만원 정도 쓰긴 했는데 아닌가? 아 1박에 3만원이다. 그래서 2박에 66,000원. 여기 예쁜데?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런가? 뭐 산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건가? 뭐 사진 찍는 사람도 있는 거 보니까 사진 찍어도 되는 것 같아요. 야 예쁘다 밤에. 식사를 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들어간 사원 느낌이 나는 이곳은 민간 신앙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양한 종교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긍정적 허무주의에 가까운 가치관이 생긴 저이지만 이곳은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좀 더 경건한 분위기로 관광을 하는 장소가 아닐까 싶네요. 여기 아무래도 화려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시선이 뺏겼네요. 밤에 맛있는 거 많이 파네. 인생 최고의 고민이다. 마라샹궈랑 매운 호거 중에 뭘 먹어야 될까? 4인 테이블인데? 리얼. 요렇게 있는데 연필을 주셨어요. 여기는 스캔으로 주문하는 게 아닌가 보네요. 이거 생김새가 익숙한데? 개구리인가?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보지 뭐. 제가 생긴 건 개구리 많이 먹게 생겼는데 개구리 처음 먹어봅니다 진짜로. 야채는 무한리필이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나머지는 뭐 더 필요하면 이따가 먹죠. 이게 그거 아닌가? 고량주? 많이 안 먹고 맛만 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냥 고량주는 아니고 연태 고량주인가봐요. 달달하네. 아무래도 또 매운 거랑 먹을 거니까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기에 라면 사리도 있네요. 내가 좋아하는 조합이긴 해. 라면 사리가 있는 게 합격점이네. 음식이 나왔어요. 국물 한번 맛을 볼까? 오 맛이 좋다. 엄청 매워요. 신라면하고 불닭볶음면 사이에 있는 그 맛? 라면 사리 넣어도 괜찮겠는데? 맛있겠는데? 또 마늘 좋아하니까 마늘을 넣어주면 더 맛있겠죠? 그리고 두부랑 야채랑 라면 사리 이렇게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소고기 먼저. 역시 허거는 매운맛을 먹어야 돼요. 매운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마라소스에 라면 잘 안 어울릴 줄 알았거든요. 꽤 제법인데? 이게 딱 봐도 개구리같이 생기긴 했죠. 개구리. 아직 안 익은 것 같아요. 이따가 다시 맛을 보겠습니다. 이 국자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발견했어요. 여기다가 고기를 올려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담궈줍니다. 이렇게 담궈주면 이따가 안 잃어버리고 그냥 쭉 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익혀졌다 싶으면 이렇게 빼내는 거죠. 젓가락보다 좀 더 불편하네요. 그냥 젓가락으로 이렇게 담궜다 빼는 게 낫습니다. 많이 익었나 개구리? 개구리가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해가지고 궁금했거든요. 한번 맛을 한번 볼까요? 개구리 처음 먹어보는데 개구리도 맛 괜찮은 것 같아요. 닭고기랑 생선이랑 그 사이에 있을까? 그리고 좀 더 부드러워요.
정말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맛있는 개구리라고. 근데 이 비주얼은 좀 그렇긴 해. 제가 지금 중국을 무비자로 여행하고 있어가지고 무비자로 30일이거든요 중국이 지금. 근데 이제 무비자가 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오늘 다른 나라를 잠깐 다녀와서 비자를 좀 리셋 시키려고 했는데 비행기 값이 제일 그나마 괜찮고 직항인 곳이 제주도라서 찍턴으로 오늘 제주도 잠깐 다녀오려고 합니다. 나갈 준비 완료했습니다. 짐 다 챙겼어요. 뭐 자전거랑 불필요한 짐들은 여기 숙소에다가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간단하게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숙소도 안녕. 니아오. 갑자기 태풍이 오는데요. 천둥 번개가 엄청 쳐요. 지금 비행기 타기까지 3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천둥 번개가 엄청 치네. 그래도 뭐 비행기는 뜰 것 같으니까 타고 다녀오겠습니다. 드디어 제주도 숙소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제주도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숙소 퇴실이 11시인데 9시 반에 문을 열어버리시네. 벌컥하고 문 열어가지고 뭐 그리고 별일 없이 바로 나가시긴 했는데 그 중국 닝보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밤 10시 반이거든요. 그때까지 뭐 해야 되지? 일단 나가자. 그렇게 숙소에 나와서 저희 제주도 최애 음식인 돈베국수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대기하다가 비행기를 타고 닝보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번에 웨이팡에서 한국 갔다 올 때는 버스 탔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버스 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택시 타긴 해야 되는데 그냥 디즈택시 불러야겠다. 아니면 뭐 서있는 택시 아무거나 붙잡고 가면 되죠 뭐. 어디로 가면 되나요? 晚午夜车在前面。 There? Okay, bye, stay safe. 33위안. 그래서 6,000원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아까 제가 길 물어봤던 분이 따라와 주셔가지고 길 안내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서 택시 타도 된다 하시고 버스 타려면 또 자기한테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택시 탈 겁니다. 빠르게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택시 좀 기다려보자. 你去哪里了？ 있어요? 你去哪里？ 있어요? 7783 中东。 딩동. taxi？ 对，他在等他，他在等他不是，这个。他等他找不到，因为他不 That 会 is taxi 中文。 number. OK。 No, no. No。去哪里啊，小明？还有没有跟你说？哦，对，this is me。OK。啊，谢谢。啊，不客气。 Have a nice day. 啊，对了，Have a nice day。 你好. 385. 그렇게 공항 관계자와 현지인의 도움으로 제 호텔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 호텔 반갑다. 많이 피곤해. 제가 맡겼던 짐들입니다. 야, 방 들어왔습니다. 헤이! 다음날 아침 7시 공격적인 개를 피해주고 오늘은 닝보에서 타이저우까지 180km를 하루 만에 가려고 했는데 오후 1시에 폭우랑 소나기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들어서 점심까지만 자전거 타고 나머지 거리는 다음날 탈지 하루 만에 갈지 고민을 하며 출발했죠. 여기는 뭐 자전거 타기 경치가 좋네. 그래도 닝보를 지나니까 확실히 중국 남부 풍경은 조금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시골 동네 풍경도 새로웠고요. 여기는 제가 가는 목적지에서 24km 떨어진 더 작은 소도시인 것 같은데요.
뭔가 풍경이 진짜 중국 소도시 느낌이 나죠. 그렇게 중국 남부의 작은 마을과 경치를 구경하며 자전거를 타니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더라고요. 밤까지 자전거를 타고 타이저우까지 갈까, 혹시나 내릴 폭우를 피해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게 맞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온도가 40도가 넘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게 맞나 싶지만 굳이 도박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 여긴가? 아이고, 자야지. 네, 지금은 10시 40분이고요. 오늘은 닝하이현에서 타이저우까지 103km를 이동할 예정입니다. 가다가 12시쯤 소나기가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 진짜로 비가 올지 모르겠네요. 어제는 소나기 내리기 전에 숙소 도착해가지고 잠들어가지고 비 내린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오늘은 가는 길에 저 앞에 먹구름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12시에는 잠깐 비를 피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가면서 뭐 상황 보고 피해 보겠습니다. 상태 보아하니까 오늘 진짜 비 내리겠는데, 소나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가는 길이 해안로다 보니까 이런 바다가 많이 보이네요. 지금은 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건 뭐지? 신발 한 짝이 있네. 여기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쓸데없는 곳에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다시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나도 개판이구만. 아, 드디어 도착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나와 저녁 식사는 일식집 같은 고깃집에서 식사를 하며 타이저우에서의 첫날을 보냈습니다. 아이고, 버스 탑승했습니다. 중잉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요거 있으면 버스 자유이용권인가봐요. 4,000원이에요. 어우, 이제 출발하네요. 지금 버스 내렸고요. 버스 2분밖에 안 탔어. 근데 여기가 동굴 맞냐고 했더니 맞대요. 여기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있으면 버스 티켓 굳이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야, 동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엄청 시원합니다. 이쪽은 가지 말라고 돼 있네요. 야, 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굴이 크지? 워낙 관광지들이 많아가지고 딴 데 갈까 했는데 아주 흡족스럽네. 여기 배불뜨기 스님도 있고, 저기서 사람들 카드 칩니다. 돈 걸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재미로 치시는 거겠죠? 여기는 타이저우에 위치한 장소동천이라는 곳입니다. 장소동천은 자연동굴이 아니라 과거 수백 년을 걸쳐 돌을 채석하면서 만들어진 인공 석굴 유적입니다. 이곳에서는 집과 성을 짓기 위해 돌을 캐냈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동굴 공간이 형성되면서 지금의 독특한 지형이 남게 되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천장이 높고 공간이 매우 넓어 자연이 만든 동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두 사람이 만들어낸 흔적이란 점이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런 거 타는 거는 볼 때가 즐거워 보이지 막상 하면은 힘듭니다. 땀 한 바가지 흘렸네. 아, 쎄쎄. 이쪽에도 뭐가 있네. 이런 데가 동굴을 탐험하는 느낌이죠. 여기 무엇이 있을라나? 와우. 전통 공연인가봐요. 야, 진짜 잘 돼 있네. 저기 계단 있네.
전 동굴이 아까 저기가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볼 게 많네. 그럼 한번 올라가 보지 뭐. 온몸에 육수가 흘러내린다. 아, 내 열심히 모은 지방 덩어리가 분해되고 있다. 아, 얼마를 투자한 건데 이렇게 분해를 돼버리다니. 계단이 아주 끝이 없구만. 그만 올라갈까? 여기 더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좀 쉬자. 아, 실시간으로 살 빠지는 것 같은데. 이거 맞아? 아, 여기도 계단 지옥인가?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고마해라 많이 묵다 아이가. 고마해라 많이 묵다 아이가.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갑시다. 그래도 경치는 좋긴 한데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포기? 배추나 썰어 그런 거는. 씨. 그래도 평지길 나왔네. 어우. 이야, 여기 오니까 이런 거를 볼 수 있군요. 이게 등가 교환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열애신장 쓰는 사람 손 드신 거예요? 열애신장 쓰실 수 있어요? 이쪽에도 길이 있는 건가? 여기 뭐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나오고 그러면 나 화낸다. 여기 동굴로 내려가는 계단이구나. 여기 잘 구경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바람 불어오는 거 시원하네. 야호. 동굴이라 소리가 물려.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머리 조심해야 되는데. 머리 닿잖아. 내가 키가 커서 그래. 진짜. 죄송합니다. 여기 무슨 해리포터 그 기숙사인가? 계단 움직일 것만 같아. 그 해리포터 비밀의 돌 보면은 그 애들이 가면 안 되는 곳 가잖아요. 지하실. 그런 느낌이야. 지하실 가는 기분인데? 여기 길이 있긴 한 거야? 이게 나무인가? 좀 이상하게 생겼네. 저기 아래까지만 내려가면 된다. 내려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 방금 그 높이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한다는 그 높이 같은데? 여기 그냥 미로인데요, 미로. 잘못 돌아다닌 미로예요. 길이 여기 있다. 저 고소공포증 없거든요. 여기 난이도 있어. 여기 난이도 있다. 계단이 여기 통통 빈 것 같은데. 오케이. 저기까지만 내려가면 된다. 지금 옷이 여기까지 땀으로 젖어 있어요. 그냥 수영한 것 같아. 저도 태워주세요. 여기 맨 뒷자리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뒤에 타가지고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생각을 잘못했네. 앞좌석으로 있다가 자리 옮겨야겠어요. 잠깐 멈춰가지고 자리 바꿨습니다. 아까 그 동굴 이후로는 사람들이 버스에서 안 내려요. 다들 동굴에서 지쳐가지고 다른 관광지를 못 가네. 아이고, 잘 구경했다. 그 익숙한 그 맛이라서 맛있습니다.
아이 잘 먹었다. 아주 그냥 칼로리가 빡빡 채워지네. 아 지금 호텔인데 아까 그 식당에다가 에어팟 케이스를 두고 왔어요. 아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앞바퀴가 펑크 나가지고 지금 타이어도 챙기고 일단 먼저 식당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에어팟 케이스를 두고 오냐? 이번엔 못 찾을 것 같은데. 자전거 타고 열심히 왔거든요. 제가 밥 먹던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셨는데 그냥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냥 제 밥 먹던 옆 테이블에 동그라니 이러고 놓여져 있었어요. 살았다. 그 웬만해서 물건 한 30분 안에 찾으러 오면은 웬만하면 그 자리에 있네. 역시 2025년은 2025년이야.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안 건드려. 제가 에어팟 급하게 찾으러 가려고 호텔에서 자전거를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앞바퀴가 터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예 앞바퀴는 타이어를 교체하려고요. 뒷바퀴는 멀쩡하니까 냅두고 앞바퀴 타이어만. 근데 이게 타이어가 좋아가지고 이 상태로도 그대로 타고 왔어요. 타이어가 터져도 뭐 그렇게 티가 안 나나 봐요. 어쨌든 이거 두 번째 터진 거니까 타이어를 아예 교체하려고요. 타이어가 좀 더 튼튼한 거라서 터지고 타도 크게 막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좀 크게 불편하기는 한데 터져서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느낌보다는 좀 바람 많이 빠지고 체력이 소모가 큰 느낌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기 타이어 매장이 있죠? 타이어 수리 가능하냐고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 자전거 페달도 지금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바퀴 수리하고 타이어 페달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어 맨날 이렇게 챙기고 다녔잖아요. 그 보람이 오늘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에어팟을 잃어버린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자전거 상태 모르고 그냥 숙소 가서 자다가 내일 아침에 타이어 터진 거 발견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기존에 쓰던 건데 페달을 하도 많이 밟아가지고 이게 아주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전거 타면서 그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이게 한 5일 전부터 그랬는데 무시하고 일단 탔거든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로 교체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전거를 또 몇천 킬로 타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참 중요하네요. 그래도 중국에 자전거 매장이 진짜 많습니다. 마음 놓고 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쪽이 좀 다쳤다고 하네요. 아이고 좀 고장났네. 저는 오른쪽 페달이 고장난 줄 알았는데 왼쪽도 고장나 있었네요. 지금 최대한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실수. 지금 추가적인 점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 페달이랑 점검까지 해서 가격은 1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9,000원 정도. 야 좋다 좋다. 정비 제대로 됐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가 추가적인 자전거 정비를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저는 16인치 접이식 자전거로 중국을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4,000km를 여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타이저우, 오늘은 원저우까지 131km를 가야 됩니다. 지금 11시 반인데 햄버거 가게 같은 거 없나? 쭉 보이지가 않네. 배고픈데. 오늘도 쭉 굶는 건가 싶었는데 길거리에 음식을 파는 노점이 있더라고요. 첫 식사는 이곳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뭐가 없는 것 같거든요. 이런 도로는 최소한 10km 넘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버티고 그냥 가는 것보다 여기서 식사하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라탕? 마라국수? 뭐 비슷한 거 주문했어요. 마라국수인 것 같아요. 요거 면이 우동면이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습니다. 그렇게 마라막국수로 배를 채워주고 자전거를 타니까 눈에 보이지 않던 풍경들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야 이 벽은 완전히 힙한데? 힙합이야 힙합 완전. 역시 낮에는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 원저우 가는 길을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산으로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뭐지?
누가 여기다 낙서를 해놨네? 이게 뭔가 뜻은 있는 것 같지 않고 사람 이름 적어놓은 것 같은데. 야, 뱀 벽을 잘 타네. 지금 꽤 많이 올라왔고요. 아까 요쯤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가 정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더 가봐야죠. 이야, 바위산이 거대하구만. 여긴 무슨 삼국지에 나올 것만 같은데. 산에서 등산도 하고 자전거를 타면 볼 게 꽤 많더라고요. 로컬 풍경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재밌는 구경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상을 하며 목적지로 가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이 길이 원저우까지 이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길로만 최소 10km 넘게 왔거든요. 여기 속도가 잘 나네. 30분이나 단축됐어. 쫙쫙 나가. 아주 그냥 쫙쫙 나가. 역시 날씨랑 도로 탓이 속도에 영향이 있었네. 계속 자전거를 타다가 밤이 되니까 기분도 좋고 체력도 올라가고 좋은데 내비게이션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곳을 안내해 주더라고요. 제가 원래 자전거 탈 때 체력을 안 쓰려고 최대한 노력하거든요. 아니, 고속지도대로 가긴 가는데 내가 좀 민폐인 것 같으니까 오르막길 빡세게 올라온 것처럼 여기서는 속도 좀 내야겠어요. 아무래도 내비게이션을 잘못 본 게 틀림없다 싶었죠. 그래서 오른쪽 담벼락으로 자전거를 들고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높네요. 저 앞까지 가서 낮은 담벼락이 있으니까 저기까지 가서 넘어야겠다 생각했죠.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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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넘어졌을 때 차들이 뒤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지금 다행히 몸도 멀쩡하고 자전거도 멀쩡한 것 같고요. 내가 하마터면 큰 민폐를 끼칠 뻔했네. 내가 길을 아무래도 잘못 들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출발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역시 제가 길을 잘못 든 게 맞았죠. 어쨌든 다친 몸뚱이를 이끌고 목적지인 원저우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천천히 잘 가보겠습니다. 숙소 도착했습니다. 지금이 9시 50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장해서 그냥 숙소에서 간단하게 먹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날 거야. 일단 배고프니까 뭐 사 먹으러 가시죠. 여기서 요거랑 요거 포장했습니다. 어떤 맛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두 개 다 주문 포장했습니다. 치킨 냄새. 오, 여기 중국 치킨이 우리나라랑 치킨이랑 좀 맛이 살짝 달라요. 양꼬치에 찍어 먹는 매콤한 그 가루 소스 아시죠? 그 맛이 조금 나는 맛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치킨에다가 하이네켄, 크리스피 치킨에다가 살짝 후추 이런 거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매콤합니다. 치킨이 중국어로 뭐죠? 모르겠네. 닭 머리 아닌가? 닭 머리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닭 머리는 패스하고 다리, 이거 다리 같은데? 다리입니다. 지금 있는 곳은 난시강입니다. 난시강은 저장성 남북 산악지대를 발원해 원저우 일대로 흐르는 하천으로 이 지역의 지형과 생활환경을 형성해온 강이라고 합니다. 산과 계곡이 많은 지역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대규모 수움보다는 농업과 지역 생활을 중심으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 오늘 저는 뗏목을 타러 왔습니다. 뗏목 탑승하고 싶은데 결제가 여기서 하나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난시강까지 데려다주신 디디택시 기사님이신데 이 지역 출신이셔서 관광하는 걸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돌아갈 때 본인 택시를 타는 조건이었죠.
요분은 그냥 공짜로 태워주시나 본데? 요분은 저 동네 주민분이셔서 같이 탑승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뗏목 타는 비용이 3만원 정도인데 정차제라서 협상이 필요 없죠. 근데 분명히 제 티켓만 결제했는데 택시기사님이 어떻게 타신 건가 했거든요. 나중에 택시기사님이 말해주더라고요. 본인이 보호자라고 했다고. 센스있게 잘 타신 것 같습니다. 와, 강물이 청록색이에요. 거의 에메랄드 색깔 같죠? 여기가 엄청 좋은 게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물 냄새도 좋고, 어우, 새들도 잘 다녀요. 여유롭게 즐기고 있는데 뗏목 앞부분에 다녀와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럼 바로 가봐야죠. 오, 여기 물이 차. 쎄쎄. 이게 물이 깨끗해가지고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금슐랭 가이드로 이야기를 하자면 물맛이 뭐랄까 살짝 가루 같은 게 좀 있고요. 텁텁합니다. 뗏목은 뭐랄까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양평이나 가평에서 보트 타는 것보다 기분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타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쭉 가는데 물이 찰랑찰랑 들어오는 게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쎄쎄. 再见啊。 짜이째. 난시강 몸개그를 찍을 뻔했네. 그렇게 뗏목 체험을 마무리하고 이곳저곳 구경을 하다가 다시 원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먹으러 가야지. 오늘은 어제 먹으려고 했던 이곳에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여기 갈라 했다가 못 갔으니까 일로 들어가지 뭐. 여기 훈제치킨 있는 것 같아서 훈제치킨으로 구매했습니다. 아우 좋아. 해바라기 씨 좋아하나요? 치킨이 나왔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먹고 다른 데서도 식사하면 좋으니까요. 치킨. 이게 굽네 치킨 같은데 요거 찍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게 라면 스프 맛도 나고 완전 매콤합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음식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맛있어가지고 그냥 2접시 더 주문했어요. 요렇게 소스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사장님이 이거 주셔가지고 제가 주문 잘못한 줄 알았는데 서비스 주셨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이러고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문 잘못 시켰나? 이랬는데 트라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양꼬치 소스에 라면 스프 넣고 고춧가루까지 더 넣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제가 근데 어제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잖아요. 자랑은 아니지만. 근데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일어나니까 몸에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가 심하게 다친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어깨가 멀쩡하고 엉덩이가 아파요. 오른쪽 엉덩이. 엉덩이가 여기? 살짝 오른쪽 엉덩이 아래? 그 중간? 거기에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느 정도 다쳤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주면 이거 채널 내려야 돼. 위치가 너무 애매해. 어쨌든 피멍이 좀 심하게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원래 평소에 많이 다쳐가지고 사장님한테 2접시 더 달라 했는데 1접시만 더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2접시는 좀 양이 많아 보이니까 자기가 잘못 이해했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 더 나와서 좋네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맥주 한 병 더 시키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이 그냥 한 병 더 주셨어요.
영상 같이 찍자고 하시네요. 你把那个牌子 네. 那个他여기 치킨이랑 양꼬치 엄청 맛있습니다. 한국 분들 많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 땡큐. 제가 카메라를 계속 찍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영상 찍자 해가지고 제 카메라로 같이 한번 찍자고 호기심에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가게 음식 맛있었다고 이야기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날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목적지를 두고 움직였지만 이제는 최종 목적지인 광저우를 찍고 갈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달리는 방식으로 변경했죠. 평소와 같이 그렇게 몇 시간을 자전거 타고 달리다가 길목에 있던 식당을 찾아 간단하게 국수로 식사를 했죠. 매일 자전거 타고 굶다가 식사를 해서 그런지 음식이 참 맛있었죠. 그리고 다시 또 몇 시간을 달리니까 소도시인지 작은 마을인지 모르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다시 소도시로 진입했습니다. 제가 방금 창난현을 지나서 여기는 푸딩시랑 창난현 사이에 있는 작은 소도시입니다. 카메라 看得到可以，看得， 오케이, 떼양. 看得。谢谢。바이바이. 중국을 자전거로 여행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만난 분처럼 중국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호기심이 많고 친절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다이나믹한 여행을 기대하고 떠났는데 이렇게까지 평온한 여행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을들의 지형을 설명드리자면 특히 산지에 위치한 도시와 도시 사이의 작은 마을들을 보면 도로를 따라 일자 형태로 형성된 곳들이 꽤 눈에 띕니다. 이런 마을들의 특징은 겉보기에는 꽤 길어 보이지만 자전거로 직선 도로를 따라 5분에서 10분 정도만 달리면 마을의 끝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아, 지금 계속 오르막길인데 왠지 오르막길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릎 나가겠다. 걸어가야지. 산속에서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6시밖에 안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들도 눈에 띄네요. 촘촘히 대나무들도 보이고요. 오르막길이 좀 기네요. 어디까지가 오르막길이지 도대체? 큰일 났네.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여긴 산속이라서 길을 보아하니까 산을 좀 크게 넘어야 되네. 멧돼지나 들짐승만 안 나오면 돼요. 젠장, 이런 젠장. 으아. 여기 주유소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오르막길이었거든요. 근데 물은 이미 떨어진 지 오래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계속 혼자 동요되는 말을 하면서 걸었던 거죠. 어쨌든 휴게소 도착했으니 부족한 물을 구매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지? 제사를 지내시는 건가? 아까 그게 제사를 지내는 건지 종교 행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경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다시 출발해야 하죠. 그런데 자전거를 오랜 시간 타고 달려도 계속 산속에서 헤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똑같은 장소를 빙빙 도는 것처럼요.
도대체 몇 번째 산길이냐. 평지 좀 나와라, 평지 좀. 왜 이렇게 사람들 칼 들고 양파 썰고 있는데 무섭냐? 아니, 사람들이 칼 들고 양파 썰고 있거든요? 좀 무서워. 하지만 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전거 타는 나를 무서워하지. 불과 100m만 나왔는데 엄청 성장한 도시가 보입니다.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중간이 없구만. 오늘은 꽤 달렸고 더 이상 달리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죠. 도시가 좀 화려하구만. 이곳은 푸딩이라는 곳입니다. 자전거는 좀 바깥쪽에서 돌아야 되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게 전 좋아가지고 눈치 보면서 그냥 가면 돼요. 이쪽으로 탔었어야 되는데. 오케이, 谢谢. 아, 오케이. 저는 18,000원짜리 방을 예약했는데 그냥 이거 줘버리시네. 문 안 열리셔서 그런가? 어쨌든 화장실 깔끔하고요. 침대 2개 있고요. 침대 2개는 뭐 필요 없지만 하나만 쓸 거라서. 근데 뭐 방이 제가 예약한 것보다 좀 더 좋은 방 그냥 줘버리셨네요. 여기 푸딩이란 동네를 설명을 드리자면 청나라 시대 때 푸딩현으로 세워졌는데 1995년에 푸딩시로 격상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현급의 도시보다 좀 더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도로가 많이 깔끔하고 활기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좀 푸딩에 대표하는 음식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제 닭도 맛있었으니까 오늘도 닭 먹으면 맛있겠지? 여기서 대표 메뉴 2개 주문해가지고 여기 앉았습니다. 처음 보는 맥주인데 어쨌든 맥주도 하나 가져왔어요. 요 감자탕 같은 것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감자탕 생각이 나는데. 족발인데 맛이 새콤달콤하고 고수도 조금 들어가 있어서 고수향이 조금 납니다. 여기서 혼자 술 먹는 사람 나밖에 없을 듯. 근데 그리고 검은색 오리? 닭? 뭔지 모르겠네. 이것도 매운 후추에 절여진 그거 같은데 아닌가? 요 맛이 갈비 소스의 쫄깃쫄깃한 맛입니다. 살짝 매콤하고 달달합니다. 소주 안주에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이게 술을 먹고 안주를 먹잖아요. 근데 이 음식들은 먹으면 맥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소맥 안주야 완전히. 요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라롱샤? 마라롱샤가 맞나? 어쨌든 그겁니다. 새우랑 소라랑 맛이 섞인 것 같아. 그리고 매콤한 게 너무 맛있어요. 와,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니하오. 하오츠. 한국어다. 한국어. 太高了。 저는 요리사분이 나오셔가지고 음식 맛있다고 한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다른 테이블 분이셨나봐요. 뭐 그렇습니다. 푸딩. 푸딩. 요 닭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아까 먹었는데 다른 테이블 분이 이거 주셨어요.
아 그리고 아까 그 식당에서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가격이 160위안 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32,000원? 와, 혼자 3인분을 먹었는데 32,000원? 아까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니? 지금이 밤 11시 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보니까 중국 분들은 7시에서 9시 사이에 이렇게 바짝 많이 돌아다니시고 다들 취침하러 가십니다. 나라마다 바이오 리듬이 있잖아요. 이게 중국의 바이오 리듬 같습니다. 매번 목적지를 정해두고 달려왔지만 이날은 처음으로 아무 계획 없이 되는 대로 페달을 밟아 도착한 도시였습니다. 늘 계획을 세우고 움직인 결과보다 가끔은 이렇게 무작정 내린 즉흥적인 선택이 신기하게도 오히려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제가 막연히 기대했던 여행의 감정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행은 어느덧 후반부에 접어들었고 이 여정이 어떤 성취를 남기고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푸딩에 도착한 뒤 남은 시간만큼은 서두르지 않고 강을 바라보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갈치. 오늘 첫 번째 식사입니다. 꽁치랑 동파육이랑 바지락이랑 이렇게 한 상 차림이 7,000원이에요. 35위안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식당도 못 찾아서 매일 굶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여유를 가지고 이동하기로 결정해서 아침 식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식당 음식도 참 맛있었죠. 1km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푸딩이 백차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백차 한 잔 하고 가려고 합니다. 나는 네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니아오. 왜 아무도 안 계시지? 사장님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식사하러 가신 것 같아요. 중국 6대차로 유명한 푸딩 백차가 나왔습니다. 얼음을 퐁당.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백차의 풍미가 살짝 미묘하게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시원하게 먹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오는 편인데 이거 마시니까 혈당이 내려가는 느낌이 있네요. 제가 주문한 백차만 먹고 가려는데 사장님이 시음하라고 여러가지 차를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차를 더 마시다가 제 스케줄에 맞춰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착한 곳이 푸딩시에 있는 기차역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자전거로 여행하다 보니까 기차가 지나가는 걸 자주 봤거든요. 이틀 전에 사고도 나서 오른쪽 골반이 멍자국에 몸 상태가 엉망인데 중국 기차도 체험할 겸 푸딩에서 푸저우까지 짧은 코스지만 이번 여행에서 딱 한 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죠. 그렇게 기차를 타려는데 엔청에서 구매했던 자전거 스프레이는 반입 불가더라고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폐기 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 2시 45분이니까 3시 3분 차거든요. 슬슬 줄 서야죠. 往下走啊。 중국 기차를 처음 타보니까 이쪽 방향이 맞는지 저쪽 방향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기차가 바로 올 것 같아서 무작정 올라갔는데 역시나 기차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탑승했습니다.
계속 자전거로만 달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근데 뭐랄까 기차 한번 탔다고 인생의 치트키를 쓴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마치 원시인이 불을 발견한 기분?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차표를 검사하더라고요. 근데 왜 나만 검사하지? 다른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티켓을 샀는데 나 혼자만 현장 구매를 해서 그런가?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로 하고 토마토도 구매해서 맛도 보고 창밖에도 구경하고 하다 보니까 30분 만에 푸저우에 도착한 거예요. 진짜 한정거장이었나봐요. 드디어 푸저우에 도착했네요. 그렇게 멀진 않네요. 아, 나갈 때도 티켓이 필요한가 보네. 나갈 때도 그냥은 못 나가나 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차 체험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푸저우 시내에 도착했죠. 이 건물이 맞는 것 같은데 입구가 어딘지 도통 모르겠어. 아이고, 저걸 다 넘어뜨리고 도망을 가버리네. 아니, 자전거 좀 세워놓고 가지. 아이, 그냥 도망가 제껴버리네. 어쨌든 그렇게 숙소에 도착해서 저녁이 될 때까지 휴식을 취했습니다. 지금이 좀 많이 어둡죠. 제가 푸딩에서 푸저우 넘어온 지 3시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와 있는 여기는 푸저우의 대표적인 옛 거리 삼방치랑이라는 곳입니다. 이름 그대로 3개의 골목과 7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곳이라는 뜻인데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부터 형성된 전통 주거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옛 가옥들이 잘 보존돼 있어서 푸저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고 하죠. 오, 다시 돌아왔더니 뭔가를 하네요.大家好，大家好啊！我们就是闻名十里八乡，十邻街坊四邻，著名左邻右舍的三才子。 갑자기 뭐지? 各位民众，礼列请。 아니, 어그로 끌고 절로 가는 거야? 아니, 자기들끼리 수다 떨면서 그냥 가고 있는데? 뭐 오늘 시간 남으니까 일단 따라가야죠. 点抢吧，点抢吧！ 아니, 나 여기 아까 왔는데. 各位宾客呀，咱们水榭戏台好戏即将开演，想看好戏啊，买票咱们里面请。 너희 어그로끈이었냐고. 저런 이벤트 정도 있어줘야 이런 관광지 다닐 맛이 나죠. 재밌죠, 그래야. 이제 이쪽으로 가면 뭐가 또 있나 보네요. 아, 여기는 그냥 시장이네요. 이야, 길거리 음식들이 이렇게 많다고? 뭐 맛집거리 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커플들이 많아요. 확실히 식당 거리를 구경하다 보니까 출출하긴 하더라고요. 요거 하나 시켜 먹을까? 쎄쎄. 저 민물새우 같은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까서 먹는 거였네. 이렇게 까서 먹는 거였어요. 껍질 까서 먹으니까 마라롱샤 맛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푸저우에서 제일 대표적인 관광지다 보니까 길거리에 파는 음식들이 엄청 많아요. 저기에 맛있어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먹다 보면은 저녁을 못 먹을 것 같아. 여기 뭐 파는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식사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기 구석자리에 앉아야지 혼자. 아, 아늑하다. 다행히 편하게 휴대폰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라서 주문하면 될 것 같아요. 주문한 메뉴 벌써 나왔네요. 요거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번데기랑 소라 껍데기 같은 거 팔잖아요. 그 소라 껍데기 맛입니다. 이게 닭발 같기도 하고 버섯 같기도 하고. 네, 이건 닭발이었습니다. 근데 닭발이 너무 작아. 닭발이 아닌가? 메추리 다리 이런 건가? 제가 종류별로 주문한 꼬치들 나왔습니다.
여기는 꼬치구이가 맛있는 곳이었구나. 지금 시간은 새벽 5시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 천둥번개가 친다고 해가지고 좀 일찍 가려고 합니다. 뭐 여기 호텔에서 며칠 동안 쉬었는데 참 조용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부터 옆방에서 자꾸 퇴마의식을 하는지 시끄러워가지고 뭐 엑소시스트를 했나? 뭐 어쨌든 귀신이 들려서 퇴마의식을 하루 종일 하더라고. 오후 1시 전까지는 비 내릴 확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비가 내렸다 그친 것 같은데 이대로 푸텐까지 비 내리지 말고 쭉 갑시다. 좌회전 신호 15초, 13초, 10초, 9초. 가볍게 건너주죠. 5초. 이렇게 빠르네 시간이. 그래도 가볍게 건넙니다. 요. 새벽 5시에 출발하면 좋은 점이 해 뜨는 것을 천천히 보는 것도 있는데 제일 장점은 온도가 40도가 되기 전에 그나마 살 것 같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이날은 비가 오는 날이라서 비교적 덜 더웠어요.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가는 길마다 비 내린 자국들은 있는데 비는 계속 안 내린다는 거였죠. 비들이 나를 피해가는 기분? 어쨌거나 푸저우를 지나니까 풍경이 미묘하게 좀 달라졌달까? 역시 푸저우 정도 지나니까 나무들이 확실히 다르네. 여기가 푸저우랑 푸텐 사이에 있는 푸칭이라는 도시입니다. 저 앞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바로 푸칭도 끝입니다. 그래서 얼른 식당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한 식당들이 없네. 식당을 못 찾을까 걱정하긴 했지만 마침 눈에 띈 식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죠. 와, 담백합니다. 너무 맛있는데? 전혀 맵지 않고 완전 담백해요. 그렇게 배를 채우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더웠다가 흐렸다가 반복해가지고 땀이 겉에서 나는 느낌이 아니라 속에서 나는 기분? 근데 하필 이날 선글라스는 가방 깊숙이 넣어놔서 헬멧 아래와 마스크 위 사이에 있는 눈 부분이 실시간으로 고기 굽듯이 익는 기분이더라고요. 햇빛 짱짱한 날보다 날씨 흐린 날이 좀 더 잘 탄다고 들은 것 같은데 하필 선크림도 안 바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부지런히 자전거 타고 달려야죠. 날씨가 엄청 심각하게 더워요. 비 내리기 직전에 마지막 더위인가봐요. 이곳은 푸텐입니다. 와. 근데 하늘이 부분적으로 맑다. 맨홀 뚜껑 조심. 야, 호텔에 도착하니까 오늘 비 내리는 게 페이크였나? 어쨌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문어 춤을 추는 문어. 오, 방 좋네. 아니 오늘 선글라스를 안 꼈다고 여기만 이렇게 탔네요. 야, 하루만 방심해도 이게 확 타버리네. 내일부터 다시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방심한 내 잘못이지. 빨래나 하러 가볼게요. 샤라랄라랄라라 세탁기. 이 피존인가? 뭐 세제는 없고 섬유유연제만 있네. 남자답게 그냥 와 여기다 뿌려주고. 여기 뭐 하는 거 없나? 뭐야 이거? 뭐 느낌대로 이렇게 누르면 되겠지 뭐. 그지? 그냥 샥 버튼 하나 누르면 돼요. 그냥 세탁기들 다 똑같아가지고. 오늘 누가 천둥 번개가 친다고 하였느냐. 뭐 어쨌든 천둥 번개 친다고 했던 거는 푸저우고 내가 있던 거는 푸텐이니까 뭐 안 와도 뭐 상관없긴 하죠. 뭐 100km 넘게 달렸으니까 일기예보가 다를 수도 있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탔죠? 여기 탔다니까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아. 이젠 일기예보의 퍼센트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일기예보 보지 말고 그냥 항상 비 온다 생각하고 다녀야지. 근데 나는 우산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데. 그 신호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뭐 판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냥 행동하는 거지. 네, 원래 다 본인의 판단력에 맞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어쨌든 늙었다는 거는 살아남았다는 뜻이니까 그만한 판단력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저는 어쨌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호등을 좀 믿고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 다니면서 느낀 건데 신호등이 크게 의미가 없어. 아까도 내가 파란불인데 건너다가 혼났거든. 나한테 막 뭐라 하던데. 물을 살 겁니다. 시원한 물 하나, 사이다도 하나 있어야 돼요. 사이다랑 오렌지 주스, 이거 맛있어요.
오늘 이렇게 음료수 3개만 있으면 끝나는 거죠. 오늘은 푸텐의 출근거리인가? 푸텐에서 취안저우까지 가려고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신기한 것은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보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관대한 편이죠. 여기도 나무에다가 뭘 또 주렁주렁 매달아놨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렇게 나무랑 풍경 좀 감상하면서 자전거 타다 점심시간 맞춰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로컬 식당도 이제는 김밥 천국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죠. 볶음면 요리가 나왔네요. 쌀국수가 있는데 좀 국물 요리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볶음면 요리였구나. 계란볶음밥 맛인데 근데 쌀국수 면을 볶은 맛이에요. 맛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볶음밥 맛 그 자체인데 밥이 아니라 쌀국수라는 거죠. 간도 짭조름한 게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음식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꿀팁을 드리자면 로컬 식당은 고기국수나 볶음밥 같은 게 실패 확률이 제일 적죠. 솔직히 그것도 맛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거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배부르게 식사 잘 마쳤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 올 것 같지는 않네요. 오늘은 왠지 내 느낌이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좀 여유롭게 가려고요. 가다가 쉬기도 하고 경치 좋은데 구경도 하고 그래야겠어요. 지금 이렇게 자전거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힘이 너무 없어.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운 없는 날에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운이 없을 수가 있지? 밤에는 자전거를 아무리 오래 타도 지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낮에는 금방금방 지치는 것 같아요. 이때가 한여름이라서 생수도 금방 뜨거워지는데 열사병 걸리기 싫으면 계속 꺼내 먹어야 하죠. 그래서 점점 경치를 구경하는 여행이기보다는 고개를 숙이고 페달만 기계처럼 밟고 쉬고 반복하는 거죠. 물론 그러다가 컨디션 조금 괜찮다 싶을 때 경치를 볼 수 있죠. 야, 길거리에 염소들이 많이 있네. 안녕. 저 친구는 왜 저러고 있지? 너 거기서 뭐해? 손 흔들어 줄래, 손? 너 무서워. 오지마. 잘 있어. 뭔가 여기 분위기가 칭따오가 생각이 나는데 칭따오 초입에서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뭔가 익숙해서 좋네. 와, 점심 12시인데 수업이 끝났나 보네.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신호등이 없는데? 그냥 막 가는 건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뭐 알아서 가는 건가? 마음에 드는 대로?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왼쪽 오른쪽 원하는데 아무렇게나 마음에 가는 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왼쪽으로 가야겠다. 그럼 뭐 여기 신호등이 없어서 눈치 싸움입니다. 뭐 오토바이 많은 곳이 오히려 편해요. 그래야 이제 저도 이제 같은 종족에 해당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뭐 뒤따라가면 되니까. 어이구, 얼굴에 땀이 나가지고 땀을 잠깐 닦으려다가 갈 뻔했네. 어쨌든 이렇게 오토바이들이 많으면 뒤따라가기 편해가지고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들도 많으니까 이게 운전하는 곳들이 거의 오토바이 우선 배려해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왼쪽으로 가는 애들 많잖아. 그렇게 소도시를 지나 자전거를 타고 더 달려서 취안저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이 여기에 있다고? 아, 여기 오른쪽이구나. 3号301号。 谢谢. 左手边。 침대, 탁자, TV, 옷걸이, 화장실, 샤워실. 오케이. 1박에 16,000원짜리 방이라서 매우 흡족스럽습니다. 숙소에서 샤워한 뒤 호텔 내에 있는 세탁기실을 찾아 빨래도 하고 그리고 다 된 빨래도 건조해줬죠. 그 다음 저녁 시간이 가까워져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해도 슬슬 지고 있겠다. 저녁 먹으러 갈 겁니다. 역시 오늘도 비가 안 오네요. 비가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전거 탈 때만 안 오면 되지. 어허, 예쁜데. 미안. 안 구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시원하게 인사말을 해주시네요. 여기는 식기들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식기 포장되어 있는 곳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뜨거운 물까지 줬습니다. 이 뜨거운 물을 주면은 뭘 하냐, 이렇게 담가서 소독을 하라고 주는 뜨거운 물이에요. 제가 이걸 잘 못 써가지고 그냥 손으로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소독 같은 거 상관이 없거든요. 자연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서 뭐 상관없지만 이왕 줬으니까 안 쓰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썼습니다. 오늘 자전거 타면서 본 게 이 브랜드가 맞나? 아닌가?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요. 요 중국 맥주잔은 좀 쬐끄만한 걸로 그 정도 사이즈로 나오는 게 많습니다. 한 입 털어먹기가 좋아요. 야, 이거는 뭐 무한리필인가봐요. 양이 너무 많은데? 나 이거 혼자 어떻게 다 먹어? 야, 이거 미쳤다 진짜. 이왕 이렇게 된 거 겁나 달려야지 뭐 어떡해. 이게 가격이 25,000원입니다 그래서 결코 싼 가격은 아닌데 무지막지하네. 마라샹궈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따요. 딴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분리해줍니다. 이거 좀 잘못되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열면은 그러면 이렇게 새우처럼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새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마라샹궈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먹는데 양손으로 먹어야 돼서 술 먹기가 불편해요. 저같이 애주가들은 먹기 좀 불편합니다. 빨대 같은 거 하나 있어야 돼. 여기 면이랑 밥은 그냥 무한리필인 것 같아요. 그냥 떠다 먹으면 되더라고요. 이 면을 이렇게 먹으면 불닭볶음면 맛이 날 것 같은데, 아니면 불닭 마라면? 뭐 그런 느낌? 요게 요렇게 마라면? 불닭볶음면 같은 느낌보다는 신라면을 졸여가지고 마라소스를 막 넣은 다음에 그 다음 볶음면 느낌? 맛있어요. 엄청 맛있어. 짭짤함하고 마라 맛이 납니다. 요거는 추가로 시킨 오리입니다. 중국의 오리튀김이 유명하죠? 그래서 하나 시켰습니다. 여기도 음식이 맛있을지 한번 먹어볼게요. 가재가 좀 추운데 불 좀 붙여드릴까요? 여기 친구들이 엄청 재밌고 친절합니다. 와, 여기 식당 잘 왔네요. 엄청 잘 챙겨줍니다. 이 오리가 특유의 향은 없고 훈제된 오리에다가 겉면만 살짝 튀겨가지고 소금만 살짝 친 그런 맛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향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본연의 그대로 맛? 엄청 맛있습니다. 요렇게 예쁘게 플레이팅 했습니다. 남아있던 거 다 이렇게 하나하나 까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놨죠. 지금은 숙소 도착했습니다. 비온다 그리 하더니 이제서야 엄청 내리네요. 아주 그냥 천둥 번개도 치고 비도 엄청 내리고 그러네요. 평소에 이렇게 운 좋게 비를 자주 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많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식당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골라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가게들이 많이 닫혀있네. 이곳 말고 다른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제 맥주 2병 먹었다고 해가지고 순대국밥이 좀 땡기네요. 해장국 같은 게. 짬뽕도 좋고요. 비슷한 거라든가 아니면 밥 종류 오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식당들이 꽤 있잖아. 여기서 식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뭐 팔지? 오늘 점심은 카레입니다. 뭐 아점이죠. 아침 겸 점심. 달달한 버터 카레 같아요. 맛있습니다. 여기 식당에서 파는 카레가 말레이시아식 카레라고 했나 태국식이라고 했나, 어쨌든 동남아 느낌의 카레라고 해서 달달한 버터맛 카레 같아서 맛있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밥을 먹어서 든든했죠. 제가 요즘 너무 자전거만 타가지고 무릎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걸어주는 게 이제 무릎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좀 걷고 있습니다. 밥도 먹었겠다, 산책도 할 겸 취한저으로 여유롭게 걷다 보니 근처에 사원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제 목적지가 여기는 아니긴 한데 이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둘러볼까요? 아, 이게 폭죽이 아니라 그냥 초구나. 어우, 탄 냄새. 여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오, 아이고, 괜히 걷기로 했나? 너무 더워. 여기 뒷목담이 벌써부터 찼어요. 이거 미용실을 갈 수도 없고.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지? 우와. 그냥 눈치 보다가 그냥 걷는 거죠. 그래도 잘 지나갔다.
그래서 오늘은 어딜 갈 거냐, 오늘은 인형극을 구경하러 갈 겁니다. 여기 치안저우에 유명한 인형극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관광지 안에 있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라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희한하네. 지도가 여기가 맞다네. 길이 이 안에 있는 건가? 인형극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지도로 찾은 장소인데 들어가자마자 생각했죠. 여기 있을 리는 확실히 없다. 갈고리가 걸어져 있는 게 정육 관련 창고 같아요. 혹시나 이 근처에 있는 건가 하고 둘러봤지만 역시나 당연히 여긴 아니었죠. 어차피 이곳 말고도 인형극 볼 수 있는 데가 많다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이곳 말고 1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인형극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그곳은 좀 택시 타고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인형극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이쪽인가? 1차로 인형극 보기로 한 곳에서 실패해서 넘어온 이곳은 볼 게 참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곳에서도 인형극 하는 곳을 찾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특정 시간대랑 특정 날짜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제 마음처럼 안 되는 날도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큰 미련을 가지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쉴지 다른 곳을 둘러볼지 고민하다가 다른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원래 치안저우에서 인형극을 보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급하게 다른 관광지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광할 장소는 치안저우 해안가에 위치한 낙가사라는 곳입니다. 낙가사는 치안저우 해안가에 위치한 불교 사찰입니다. 여기 낙가사라는 불교 사찰이 당나라 때부터 창건되어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양 실크로드 무역 중심지였던 만큼 치안저우의 불교 전통과 많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인형극은 못 봤는데 이렇게 여유롭게 구경하니까 오히려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가 슬슬 지고 있어가지고 날씨도 매우 선선합니다. 사람들이 이쪽에도 많이 있네요. 그러면 나도 한번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 바닷물이네요. 불교 사찰 옆에 해변가를 따라 걸어서 끝에 가니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인기 있는 장소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국 남부라 그런지 바다를 바라봤을 때 해가 오른쪽으로 지는 게 경치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했죠. 바다가 꽤 예쁘네요. 진짜 눈이 호강하는 것 같네요. 이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관광지 바로 앞에 식당이 있네요. 여기서 한 끼 해야겠다. 일단 한번 볼까요? 다양하네. 바지락 나왔습니다. 여기 바지락은 국물이 좀 있네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바지락을 많이 먹어봤잖아요. 중국에서는 바지락 맛이 지역별로 맛이 다 달라도 다 맛있습니다. 그럼 요 조개 맛을 한번 볼까요? 치안저우 바지락도 엄청 맛있네. 바지락은 어느 지역에 시켜도 맛이 다 다른데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지락은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물이 짭짤하고 담백해가지고 빵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아예 뭔지도 모르고 주문했거든요. 맛이 궁금하네요. 요 맛이 어떤 맛이냐면 조개 위에 당면을 올리고 끓인 기름을 들이부은 맛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랍스타의 가격은 26,000원입니다. 아, 요렇게 살을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하면 되는구나. 요 랍스타를 쪄가지고 위에다가 마늘을 다져가지고 올린 느낌입니다. 그런 맛이에요. 오늘은 치안저우에서 샤몬까지 가야 하는데 가는 길에 초입은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오토바이들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리인데 자전거를 타다 다치지 않도록 운전에 좀 더 신경 쓰며 달렸었죠. 골목을 빠져나오면 다시 차도로 달리는데 긴 거리를 지나면 다시 짧은 골목길이 반복되는 재밌는 도로였어요. 오늘은 길을 재미나게 알려주네. 이곳으로 가라고? 여기가 중국의 전통 시장 같은 곳인가? 좀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죠? 지금은 근데 오후 1시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한여름 낮에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요. 해 조금만 지면은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다들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렇게 더울 때 무리해서 굳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시간 이 날씨에 자전거 타는 내가 이상한 거지. 너무 더워서 머리가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40도 아닌데 오늘 39도인데 왜 이렇게 덥지? 오늘 40도가 아니라 39도인데 괜찮아야 되는데 아 너무 더운데. 이게 여행을 무지성으로 시작해서 그런지 여행 시작할 때만 해도 더워봤자 얼마나 덥겠어 하고 시작했거든요. 날씨만 아니면 하루 200km도 타고 달리겠는데 더우니까 연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어쨌든 또 반복되는 골목길을 지났는데 길을 한번 헤매주고 나서야 넓은 도로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 다리 지나면 샤먼 초입입니다. 그래서 남은 거리는 30km. 나무들이 다 야자수네. 야자수 맞나 이게? 여기 자전거 길도 분리되어 있어서 좋고 나무들도 좀 신기하네요. 살짝 남쪽이라 그런가? 다르게 생기긴 했어요. 야 여기 고가도로 아래가 다 풀로 데코레이션 되어 있네요. 뭔가 자연 친화적이다. 이게 샤먼에 도착하니까 마음이 여유로운데요. 뭐 아직 목적지까지는 18km 정도 남았는데 그냥 마음이 여유롭다. 여긴 뭐 버스를 견인해 가네. 버스가 왜 이렇게 길어? 한참을 달려도 이 친구랑은 멀어지지가 않네. 아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너무 헷갈리네. 지도 자세히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하네요. 여기가 맞네. 여기가 맞아. 아우 허벅지 터진다 그냥 아주. 그렇게 부지런히 달려 샤먼섬으로 가는 다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리만 건너면 완전히 샤먼입니다. 샤먼이 아까 건넌 다리는 샤먼 초입이었고 여기는 그 샤먼 아래에 있는 그 섬 있잖아요. 정말 샤먼이라 불리는 그 동그란 섬, 그곳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제가 지금 달리고 있는 다리 전까지의 위치도 샤먼인데 목적지는 샤먼 아래에 있는 샤먼 섬이죠. 그 샤먼 섬의 이름은 샤먼 다오인데 샤먼 아일랜드, 즉 샤먼 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샤먼이라고 하면 이 샤먼 다오를 보통 샤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적지인 샤먼에 가까워질수록 기분은 좋아지고 체력은 올라갔죠. 중국 여행을 하도 오래 다녔나? 여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렇게 이제 다 헷갈리냐? 데자뷰인가? 모르겠네. 그렇게 달리다 기찻길도 건너주고 캠핑족들 캠핑하는 것도 구경하다가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잠시 멈췄죠. 우왕. 왜? 드디어 내가 샤먼에 오다니. 샤먼에 왔다. 일단 숙소로 가자. 3km밖에 안 남았네. 내 숙소가 여기 근처인데 어딘지 모르겠네. 골 때리네.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긴가? 아 요게 아니라 요거였구나. 4층이군요. 4층으로 가면 되겠네. 4층 가기 전에 얘를 좀 해체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니까 좀 놀라시지 않을까 해서 해체쇼를 좀 하고 갈게요. 그렇게 짐을 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4층에 있는 도미토리 카운터로 갔습니다. 여기 도미토리 가격은 1박에 11,000원으로 저 같은 자전거 여행자에겐 합리적이었죠. 그리고 제 자전거가 접이식 자전거라서 물어봤는데 이곳에 머문 동안 보관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자전거를 바깥에 두는 건 불안한데 이런 게 또 접이식 자전거의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외국인이어서 그런지 직원분이 도미토리의 샤워실, 세탁실, 락커 이용 방법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몸에 찌든 땀을 씻으러 샤워를 했는데 새로 갈아입을 옷들이 저기 있습니다. 문제는 수건을 안 가지고 왔어요. 수건을 안 가지고 왔어. 뭐 방법은 하나입니다. 물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물기가 마를 때까지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조용해요. 식사하러 가기 전에 제가 아까 빨래 널어놨거든요. 그래서 빨래가 다 됐나? 냄새 괜찮네. 빨래를 어디다 넣어야 되지? 요렇게 2개. 누가 훔쳐가진 않겠지? 요거는 그냥 침대 옷걸이에다가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배고파서 식사하러 나왔습니다. 빨래도 했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 어머님들이 춤추시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봐요. 자전거 많이 타면 건강에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전거만 타니까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걷는 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축구장도 있고 사람들 여기서 많이 운동하는 그런 장소인가봐요. 축구하는 사람은 없는데 많이 다들 뛰어다니고 있어요. 운동장만 계속 도는 거죠. 춤추시는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장사하나? 아무도 안 계시네. 5분 넘게 기다려도 사장님이 안 나타나서 일단 자리에 앉았어요. 그냥 주문하면 되나봐요. 어차피 어플로 주문하는 거라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주문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맥주 중에 코로나 맥주가 있어서 주문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네 엄청 작습니다. 생맥을 주문해야겠네. 여기서 파는 수제 맥주가 도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렌지 주스인데요. 진짜 맛있다. 망고 맥주는 처음인데. 와. 제가 주문한 음식 나왔습니다. 새우꼬치랑 닭꼬치랑 소꼬치랑 양꼬치. 저녁은 맛있는 꼬치구이로 해결하고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여유를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샤먼의 샤먼섬인데 그 샤먼섬에 다른 섬이 있다고 합니다. 샤먼에 있는 샤먼섬의 또 다른 이름은 구랑이섬이라고 하는데 자동차가 전면 금지된 구랑이섬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구경할 게 많은 예쁜 섬이라고 해서 방문하려고 샤먼섬에 있는 선착장에 방문했죠. 다른 사람들은 어플로 이미 사전 구매했거나 키오스크로 구매하고 있거든요. 저는 현장 발권이라서 티켓 사무실로 가야 됩니다. 원래 현장 발권하면 시간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현장 발권은 다 추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구매하라고 했는데 저는 또 이 현장 발권하는 재미까지 좀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현장 발권을 하러 왔습니다. 현장 발권은 잘못하면 줄 서는 데만 한두 시간 넘게 기다린다고 하는데 제 예상대로 줄이 없습니다. 안녕. 배 티켓 구매했습니다. 바로 타러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이 10시 40분인데 11시 10분 배편을 구매했습니다. 여기 가운데가 11시 10분 거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타는 배인가봐요. 네, 제가 가지고 있던 짐 검사도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여기 스타벅스도 있고 꽤 괜찮네요. 종업원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에 줄 서면 된다고 하네요. 이야, 사람이 엄청 많네. 그 가면서 이 티켓을 설명드릴게요. 이 티켓은 35위 안에 이제 7,000원인데 왕복 티켓입니다. 갈 때는 출발하는 시간대를 정해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돌아올 때는 20일 이내에 원할 때 그냥 아무 배나 타고 오시면 됩니다. 물론 티켓 잃어버리면은 새로 사셔야 되고요. 그렇게 샤먼섬에 있는 선착장에서 구랑이섬으로 가는 배를 탑승했습니다. 이야, 저쪽 배가 먼저 출발하는 건가? 오, 제가 탄 배도 이제 슬슬 출발하려고 하네요. 바이바이. 구랑이섬으로 가는 배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15분 정도만 배를 탑승했는데 도착할 정도였죠. 아무래도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식당들이 꽤 많아서 가다가 끌리는 데 있으면 아무 데서나 식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7분 정도 걸었나? 이 정도 거리 왔거든요. 섬 한 바퀴 걸어서 도는데 한 2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식당 찾았다. 오늘 점심으로는 우육면 먹고 싶었는데 여기 우육면이 없어가지고 볶음밥이랑 바지락 시켰습니다. 여기 바지락은 또 다를 것 같아요. 구랑이섬에 바지락이 나왔습니다. 여긴 냄새가 또 다른데요? 좀 진한 냄새예요. 향기가 소스에 꾸덕하게 진한 냄새입니다. 바지락.
소스가 일단 간장 베이스인데 간장을 졸여가지고 이 청양고추와 함께 같이 볶은 맛입니다. 볶음밥 나왔습니다. 이게 밥알 하나하나 볶은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먹은 볶음밥 중에 이게 제일 최고인데? 그냥 볶음밥 자체가 맛있어가지고 뭘 먹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짜장 소스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바지락과 볶음밥으로 점심을 든든하게 해결한 뒤 식당에 나와 구랑이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일광암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이 산 정상인가? 아, 여기가 일광암 매표소가 맞구나. 일광암 들어가는 티켓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5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정도 되는 거죠. 네요. 欢迎光临。 이리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또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깨달았어요. 중국 여행은 체력이 필요해요. 체력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꼭대기에서 섬 전체를 볼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 많이 올라가야 된다는 뜻 아닌가? 내 다리는 하루도 쉰 적이 없지. 저게 일광암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여기서 경치 좀 보고 올라가 보죠. 요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구랑이 섬으로 올라가는 길은 매우 가파르고 힘들지만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경치는 너무 아름다웠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에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더 예쁜 경치를 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일광암에 올라가면은 섬 전체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과장이 아니었네요. 진짜 섬 전체가 다 보입니다. 저쪽이 선착장이고요. 저게 샤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가 쭉 다 보이죠. 당일치기로 이 섬에 있는 게 좀 아쉬운 섬 같아요. 워낙 예뻐가지고 이 섬에서 2박 3일 정도 놀다 가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바다에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절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럼 다음 목적지는 저기다. 그렇게 구랑이섬 전체가 보이는 일광암에서 구경을 마치고 바닷가 쪽으로 걸었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니 바닷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돌다리가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볼 때도 예뻐 보였는데 실제로 걸었을 때도 꽤 예뻤죠. 이곳에서 바닷길을 한 바퀴 걷고 끝까지 올라가면 피아노 박물관이 나왔는데 그곳에서 피아노까지 구경하고 구랑이섬 투어를 이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했죠. 제가 이 섬에 11시 40분에 도착했거든요. 지금이 오후 2시예요. 그래서 이 섬 다 둘러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짧게 빠르게 달렸을 때만 하는 얘기고 구석구석 여행하면은 좀 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겠죠. 지금 제 위치가 여기인데 돌아가려면 여기까지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7km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분이면 걸어갑니다. 섬 크기가 하루만 여행해도 괜찮을 정도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야, 관광객들이 그 사이에 엄청 많이 늘었는데 좀만 늦게 왔어도 사람 완전히 미어 터질 뻔했네. 역시 타이밍 좋게 일찍 와가지고 관광도 이렇게 하다 가네요. 한국어. Say hi. Hello. 이 친구의 이름은 리우인데 저처럼 혼자 여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구랑이섬 구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서 쉴 생각이었는데 마침 리우와 자연스레 친해져서 동행하기로 했죠. 야, 쿵푸를 이 친구가 쿵푸를 한다네요. 와, 장난 아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소림사에 소속되었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강해 보이는데? 이게 장파 무술인가?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으악! 방금 저 무술을 원한다면 전수해주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다음에 소림사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때 고민해본다고 했죠. 그리고 같이 사원을 방문했는데 리우가 향 피우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아, 저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자전거 여행 무사히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원에서 체험도 하고 이것저것 구경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 저녁이 돼서 리우가 추천하는 술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뭐랄까 샤먼에서 인기 있는 곳 같았죠. 야, 분위기가 엄청 예쁘네요. 비눗방울도 이렇게 떠다니고. 리우 덕분에 이런 데도 와보네요.
干杯！ 건배! Cheers! 이쪽으로 가서 좌회전. 여기는 아까 제가 자전거 타고 달렸던 그 거리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처음 보는 길인데 이런 데가 있었나? 뭔가 이상한데? 난 이런 곳을 온 적이 없는데? 어두컴컴하네. 왜 불이 또 켜지냐?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아, 길을 잃었네. 오전 일찍 샤먼을 빠져나와서 큰 도로가 끝나니까 산길이 나오더라고요. 경사가 어느 정도 있는 산길이어서 무릎을 아껴야 해서 자전거를 끌고 여유롭게 올라가기로 했죠. 종아리 근육이 확확 땡기네요. 그렇게 체력 분배를 하면서 산길을 올라가니까 불교 사원도 볼 수 있고 좋았는데 말벌이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말벌에 쏘이면 얼마나 아플까, 병원을 가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산에 내려왔죠. 오늘은 계속 시골길이구만. 어떻게 된 게 한 번 시골길로 빠지니까 계속 시골길이네요. 또 산길이야. 아주 짧게 산길이 나오고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산속에서의 길이 너무 길더라고요.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도 굶고 점심시간도 지나서 배는 고픈데 산속에서 이렇게 오래 머물 줄은 몰라서 더 굶어야 했죠.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길이지만 그래도 몇 시간을 더 헤매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거의 촬영 안 하고 자전거만 타고 있는데요. 이게 뭐랄까 꿈꾸는 것 같아 계속. 배가 고파져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밥 먹을 수 있나? 지금 오후 4시 반인데 배 너무 고프다. 네야. 배가 너무 고픈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초등학생 저학년 같은 친구들이 담배를 막 태우고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이거든요. 한 10살 정도로 보이는 친구들이 담배를 막 열심히 태우고 있어서 정상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나왔어요. 그래, 여기서 먹고 가자. 오후 4시가 넘어서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달리는 길이 샤먼을 빠져나와서 광저우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는 길인데 전체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분위기였죠. 바퀴가 이상한데? 미끄러지지? 얼음판처럼? 뒷바퀴 바람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가다가 뭐 타이어 수리점 있으면 타이어 좀 펑크 좀 떼우고 가죠 뭐. 이번에 완전히 가라앉았구나. 어쩔 수 없이 자전거 타이어 수리가 가능한 곳을 찾아야 했죠. 아니 갑자기 자전거가 얼음 미끄러지듯이 쭉 미끄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봤는데 와, 바퀴가 아까보다는 확실히 더 터졌네. 아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확실히 그냥 실시간으로 터졌네. 근처에 자전거 타이어 수리할 수 있는 매장이 있나요? 쎄쎄. 말씀하신 곳이 어디지? 타이어 튜브 교체 가능할까요? 제가 간 이곳은 자전거 수리점은 아니었지만 주변에 자전거 타이어 교체가 가능한 곳이 있는 게 확실했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동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이어 수리가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안 와본 곳이 맞긴 한데 여기서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타이어들이 막 널려있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타이어가 2개인데 여기서는 타이어 교체는 하지 않고 타이어 튜브만 교체해달라고 부탁드렸죠. 타이어 교체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긴 했지만 무난하게 자전거 타이어 튜브 교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타이어가 터졌을 때만 해도 바로 근처에서 타이어 수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는데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다시 출발할 때가 됐을 때는 해가 완전히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중국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야간에 자전거 탈 계획이 전혀 없어서 야간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는데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하면서 부지런히 달리다 보니 도시가 나타났고 이 도시에서 하루를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자전거 수리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 도시가 있어가지고 호텔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예약한 곳이 이곳이고요. 잘하면 내일 차오저우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은 아니고 내일 차오저우에 어떻게든 도착하려고요. 근데 제가 밥을 5시에 먹어서 그런지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네요. 이러다가 내일 아침이라든가 새벽이라든가 배가 엄청 고플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억지로라도 식사해야죠. 그렇게 숙소에 나와서 식당을 찾으러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주변에 식당들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곳저곳 둘러보다 보니 식사가 가능한 식당을 찾았죠. 배가 안 고파서 많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식사를 하니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식당은 로컬 식당이었는데 음식이 꽤나 괜찮게 느껴져서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원샤오현을 지나 차오저우 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 구간은 대부분 시골도로이고 교통량은 비교적 많지 않은 편입니다. 길 옆으로는 자연 풍경이나 작은 마을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도로 상태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고 완만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중간중간 소도시가 나오는데 다시 벗어나면 한동안 아무것도 없는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자전거로 장거리 여행할 때는 속도를 크게 내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여행하면서 참 신기한 게 길 옆에서 잠깐 쉬면은 괜찮은지 확인하는 라이더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줄로 제 자전거를 묶고 달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죠. 그럼 더 행복하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에 잠기곤 했죠.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 문화가 좀 더 활발한 중국에서는 특이한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다 보니 어느덧 멀리 차오저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떨어지는 게 그냥 실시간으로 보이네. 해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해가 엄청 커. 차오저우는 닝보랑 비슷한 느낌도 나긴 하는데 뭐 이제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도시들은 이제 거의 엇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차오저우 외곽에서 바라봤을 때는 닝보 같은 느낌의 도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조금 달리다 보니 골목이 나오더라고요. 보통 골목이 나오면 조금 나오고 끝나는데 차오저우는 골목으로 꽉 찬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지는 않았는지 지도를 여러 번 확인했는데 골목으로 넓게 분포된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신기한 게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서 지도를 봐도 길이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내 숙소가 어디야? 뭔가 이상한데? 여긴가? 차오저우에서 숙소를 찾는데 조금 헤맸거든요. 그래도 제 숙소 사진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니까 어딘지 금방 알려주는 게 숙박업 하시는 분들끼리 많이 친하구나 싶었죠. 그리고 설명을 들은 대로 제가 예약한 숙소로 보이는 곳으로 갔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문이 닫혀있는데? 그냥 뭐 열고 들어가면 되겠죠? 문이 닫혀있는데? 이럴 땐 뭐 어떻게 하죠? 일단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고민하다가 예약한 숙소의 호스트에게 연락을 하니까 금방 오시더라고요. 중국은 주습 등기가 필요하니까 여권 정보도 보여드리고 숙소 이용 방법과 숙소 대문 비밀번호도 공유받았습니다. 제가 예약한 숙소 정문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수영장이 있는데 요거는 미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다른 객실의 방이고, 그리고 공용 탁자가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 냉장고에는 물이 있어서 마음껏 꺼내 먹으라고 사장님이 그러셨습니다. 저쪽에도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이쪽으로 가면 방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제 방입니다. 그래서 제 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TV는
요거 빔 프로젝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박 3일 동안 예약한 손님이 저밖에 없어서 저 혼자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기서 노트북도 하고 간식도 먹고 맥주도 먹어야겠어요. 네, 그 잠깐 사이에 사장님 오셔서 새로운 드라이기 주셨는데 완전 새 거를 주시더라고요. 아예 포장되어 있는 거. 그래서 드라이기로 머리 말리고 지금 식사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 나오면은 요런 식당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돌아보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자를 쓰는 편이 아닌데 여행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모자를 지금 썼습니다. 요즘 모자를 안 쓰면은 머리카락이 너무 흘러내려. 그래가지고 라면 먹을 때 제 머리카락을 먹을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장발로 길러봐야지. 여행하다 보니까 머리가 길어지네. 이야, 식당들이 엄청 많네. 야, 이 정도면 아무 데서나 먹어도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 여기서 식사하면 되겠다. 맛있겠다. 요게 중국 맥주라고 해가지고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현지 왔으면 현지 술을 먹어야죠. 저는 원래 맥주파가 아니라 소주파긴 한데 여기서 맥주 많이 먹네요. 진짜 꿀꺽꿀꺽 잘 들어갑니다. 이야, 고기 나왔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데? 탱글탱글해 보이죠? 오리고기인가? 너무 맛있다. 와, 고기가 엄청 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오랜만에 고기를 먹네. 아, 너무 좋은데? 만둣국도 나왔습니다. 이게 만두는 아니고 생선 완자입니다. 살짝 적당히 짭조름하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국물은 만둣국하고 미역국 사이 딱 그 맛입니다. 요 비계 있는 부분이 좀 더 짭조름하거든요. 그래서 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의인데 살짝 족발 같긴 하죠. 아우, 잘 먹었다. 근데 오늘 열심히 달려가지고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길거리 음식 좀 사가지고 숙소 가서 맥주 한 잔 더 해야죠. 맛있겠다. 시세. 치킨 하나 바로 샀습니다. 냄새 고소한데? 콩기름으로 튀겼나? 또 길거리 음식 내 레이더에 포착된 곳은 누구냐? 니요. 찍어. 3名吗？ 시세. 요 치킨은 2,000원, 그리고 요 새우튀김은 1,600원. 가격이 나쁘진 않은데 막 와 저렴하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뭔가 제 체감상엔 산둥반도가 제일 가격이 싸고 요 남쪽은 미묘하게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칭따오 가격이 좀 많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칭따오에는 음식 많이 가격 괜찮았어요. 또 길거리 레이더에 포착된 음식이 없느냐, 이제 문을 닫는 것이냐. 일단 맥주부터 사야 되니까, 이게 중국 맥주라 했거든요. 저거 한 3캔? 3캔 정도? 이게 똑같은 맥주인가? 이거랑 이거랑? 그럼 이거 2캔. 그래가지고 길거리 음식이랑 맥주랑 과자 이렇게만 사서 돌아가고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여긴 아닌데. 에이, 길 어딘지를 모르겠네. 아, 저쪽인가? 여기서 우회전인 것 같은데. 에이, 길 잃었네. 이 골목으로 가서 오, 간판이 좀 이쁜데? 여기서 우회전. 여기도 비슷하게 생긴 숙소가 있네. 차오저우에서는 저런 풍의 숙소가 유행인가봐요. 근데 저런 풍의 숙소가 너무 좋아요. 여기는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렸네. 이쪽으로 가서 좌회전. 여기는 아까 제가 자전거 타고 달렸던 그 거리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처음 보는 길인데, 이런 데가 있었나? 뭔가 이상한데? 난 이런 곳을 온 적이 없는데? 어두컴컴하네. 왜 불이 또 켜지냐? 여긴 아닌 것 같아요. 아, 길을 잃었네.
이쪽이다, 이쪽. 아, 드디어 찾았다. 아까 내가 우리 숙소인 줄 알고 착각했던데. 사실 자전거 여행하면서 매일매일 길을 헤매긴 하는데 맨날 안 헤맨 척 하고 있죠. 오케이, 내 숙소 도착. 비밀번호 입력은 안 보여줄 거예요. 이것이 저희 야식입니다. 감자 과자랑 정체 모를 튀김이랑 그리고 고소한 향이 나는 치킨이랑 다음날 점심입니다. 이날은 자전거 여행의 피로도를 줄여줄 겸 늦잠을 자고 여유롭게 숙소를 나왔습니다. 조금만 숙소에서 벗어나니 식사를 할 만한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여기서 식사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뉴들이 꽤 괜찮은 게 많네. 식당에서 파는 새우 한자국수는 꽤 맛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차우저우 고성 쪽으로 걸어갔죠. 숙소에서 고성까지 거리는 걸어서 15분 정도로 매우 가까운 편인데 이 고성을 지나면 차우저우의 랜드마크인 광제교가 나오는데 800년이 넘은 개폐용 다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입장권 내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 고성 한번 보고 다시 들어가야죠. 여기도 꽤 유명한 곳이라서 관광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도 사람들이 나름 있네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다리는 차우저우의 광제교입니다. 이 다리는 양쪽은 돌다리이고 가운데는 배로 이어진 부교 구조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송나라 시대 이 다리는 관광용이 아니라 완전히 실사용 교통시설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운영 방식도 아주 현실적인 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낮에는 부교를 연결해서 다리를 닫아두고 배가 오가는 시간이나 밤에는 가운데 부교를 풀어서 열어줬다고 합니다. 반면 지금은 이 다리가 교통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죠. 현재는 낮 시간대에는 관광객들이 걸어서 볼 수 있도록 닫혀있고 해질 무렵이나 저녁 시간에 맞춰 일부러 부교를 열어 옛날 방식을 재현한다고 하는데 여기 광제교 위에서 개폐형 다리 구경을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부교를 여는 장면을 볼 수 있었죠. 여기 차우저우 고성은 야경이 좀 더 아름답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다면 나중에 야경 보러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책 한번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이 차우저우의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아쉬우니까 산책이라도 하면서 그 아쉬움을 없애는 거죠. 이런데 공중 화장실이 있네.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 뭐 이렇습니다. 공중 화장실 있으니까 좋네요. 오, 이쪽으로 가니까 다른 성이 있는데요. 여기는 낮에 봤던 성이랑 다른 위치에 있던 성입니다. 이쪽에 있는 성은 다리랑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이쪽에 있는 성도 꽤 이쁜 것 같습니다. 어제 도착해서 내일 떠나야 하는 차우저우지만 특색 있는 도시로 느껴져서 정이 많이 들었죠. 아쉬운 마음에 산책을 하고 숙소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16인치) 접이식 자전거로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약 4,000km를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중국 여행을 시작했죠. 이런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정보도 없고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무지성으로 부딪히는 게 계획이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꽤 많은 거리를 달려왔고 현재 위치는 차우저우인데 광저우까지 약 500km 정도 남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우저우 숙소에 앉아 고민을 시작했죠. 남은 거리를 좀 더 여행을 즐기면서 도시를 하나하나 선택하며 광저우까지 갈지 무작정 광저우까지 남은 거리를 달릴 건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차우저우부터 광저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광저우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달리는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차우저우의 큰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를 따라 몇 시간을 달려서 수분 보충이 필요해서 슈퍼마켓에서 부족한 물들을 샀습니다. 이미 가방에 비상용 물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금방 뜨거워지기 때문에 비상용 물은 비상시에 꺼내 먹고 웬만한 거는 새 거를 사고 바로 마시는 게 좋죠. 다른 거는 몰라도 여름 중국 여행은 더위가 고통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기는 한데 이제 뭐 460km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덥게만은 느껴지진 않네요. 뭐 어느 정도 적응한 것도 있기도 하고 요 며칠 동안 광저우 도착할 때까지는 좀 즐기면서 가려고요. 원래 이제 좀 타이트하게 가면은 3일 안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마무리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여유롭게 4일에서 5일 정도 잡고 가려고요. 목표는 4일입니다. 근데 무리하지 않고 정 안 되면 5일 안에 가려고요. 아이고 쉬었다 가야지. 이 친구는 완전히 이게 박살이 났네.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밟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운전자 쪽은 안 찌그런 거 보니까 크게 사고는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외국에서 장거리로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보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거나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죠. 어쩔 수 없지만 혼자 하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니까 경각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리니까 다시 또 작은 도시가 나왔죠. 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지도에도 정확한 명칭 표기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이름은 있지만 이를 모를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름 모를 도시를 지나니까 노을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노을은 언제 봐도 예쁘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차 싶었죠. 지금 6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슬슬 숙소를 구하려고요. 이제 뭐 30-40분 정도면 해가 없어지거든요.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라도 예약해야지. 여기가 어딘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도 요 근처에서 숙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14km 정도 있는 곳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다 몰 태우는 시기인가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지금 다 막 몰 태웁니다. 그래서 연기 같은 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좀 많아요. 제가 야간 라이딩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안 보일 때는 그냥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뭐. 기세로 가는 거야, 기세로. 그 영상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야간 라이딩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안 보여. 내일은 최대한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면서 달려 야간 라이딩도 마무리하고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숙소. 여기가 제 숙소입니다. 침대 하나 있고요. 네, 화장실, 샤워실 끝입니다. 뒤에 창문 있고. 그래서 여기 숙소값이 15,0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가성비 괜찮죠? 그리고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지혜시? 예, 지혜시라는 곳입니다. 오늘 키로수를 확인해 보니까 100km도 못 왔더라고요. 96km 정도 탔나? 아까 보니까 96km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나머지 거리는 광저우 찍고 쭉쭉쭉 달리다가 힘들 때 쉬고 해 지면은 숙소 오늘처럼 구해가지고 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7월 3일에 여행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지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렇게 여행이 끝나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 안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여행이. 끝이 없어 보였을까? 이제 좀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양꼬치랑 새우꼬치 나왔습니다.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겠죠. 어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진짜 천둥번개 치고 비 내리고 엄청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비가 그쳐가지고 다행이다. 이계보 보니까 오늘 낮에는 비가 또 안 온다네요. 항상 공사장 같은 데 보면은 저게 다 대나무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지탱이 되나? 뭐 대나무로도 충분히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사장도 구경하고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는 모습들도 구경하다 보니 시골 마을인지 산속 마을인지 모를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완전히 이게 시골이네. 오늘은 또 산악길 코스인데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진짜 오늘 여행은 목적지도 없고 답도 없다. 그냥 달릴 수 있을 만큼 쭉 달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라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2일 뒤에 광저우로 도착할지 3일 뒤에 광저우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비 오면 하루 더 추가해요. 산속의 마을들과 경치들을 구경하며 몇 시간을 달리다 보니까 식사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산속에서의 길이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당을 한번 그냥 넘겨버리면 하루 종일 굶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식당이 나오면 바로 갈 계획이었는데 마침 식당을 발견했죠. 오늘 점심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谢谢. 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매콤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나 못 먹겠는데?微信收看10岁短人卡。 전날부터 음식을 계속 실패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저 저와 맞지 않았을 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은 날이 아닌 거다 생각했죠.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까 여러 마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풍경과 대부분 비슷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달렸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니까 풍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광저우를 찍고 달리니까 다이렉트로 길을 알려줘서 점점 더 산속으로 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자전거 페달 밟는 데만 신경 쓰고 있었죠. 야,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 뭐 해지기까지 뭐 지금 2시간 반 정도 남긴 해가지고 괜찮아요. 2시간 반 안에 그냥 마을이나 도시 있으면 아무 데서나 숙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이 있네. 그냥 가자. 마음이 아프다. 이게 선택지인 것 같아요. 이제 좌회전을 해도 되고 우회전을 해도 되거든요. 지도를 보니까 왼쪽은 살짝 바닷길 가까운 쪽, 바닷길은 아니지만 오른쪽은 그냥 직선도로로 그냥 산길? 가장 지도상 거리가 가까운 저는 산길로 갑니다. 저는 더 깊숙이 가보겠습니다. 야, 물소야, 물소. 음모! 야, 물소 뒤따 크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나저나 이제 오후 5시거든요 이제 오후 5시라서 슬슬 멈춰서 숙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호텔 예약 완료했고요. 아까 좌회전 우회전 한다 까분 데가 요쯤이거든요. 여기 엄지손가락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버렸네. 이렇게 여기까지 33km 가야 됩니다. 아까 좌회전 할걸. 길 잘못 들어가지고 한 15km 정도 더 타게 생겼네요. 어쨌든 33km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캠핑카 멋있다. 야, 이것도 캠핑카야? 야, 너도 캠핑카야? 캠핑카 부럽네. 방금처럼 이곳이 캠핑카가 다닐 정도로 좋은 숲이죠. 제가 달리는 길도 깊은 숲인데 OTT 드라마 중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작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특정 상황을 목격해버린 일반인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인데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그때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당연히 물리학적으로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 대사의 의미는 소리가 났냐 안 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실은 절대적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 라는 뜻이고, 아무도 없는 숲속이라는 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증명할 수 없는 상황과 일어난 일과 확인할 수 없는 일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뜻이죠. 그건 그렇고 갑자기 웬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 그 숲속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숲속, 아무도 없는 더 깊은 숲속을 들어갈 수 있는 경계, 쿵 소리가 나지 않는 숲.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산을 빠져나오니 해가 저물었죠. 이 도시도 꽤 커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싶은데 여기 근처 숙소는 다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14km 정도 더 가야 돼요. 또 신호 없이 건너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큰 차 옆에 그냥 붙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야 원래 신호등 없는 데서 워낙 잘 건너가지고 상관없지만
제가 예약한 호텔이 여기입니다. 24,000원짜리 호텔. 퀄리티 꽤 괜찮잖아. 어우, 방 괜찮네. 뭐 내일 비만 안 내리면은 오늘만 묵고 갈 방입니다. 침대 퀸 사이즈 있고, 오, 탁자도 있고, TV에 화장실 상태는 꽤 괜찮네요. 뭐야 이게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는 마무리했고요. 어제 호되게 당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조식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기 한 3, 4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네. 일단 광저우로 가긴 해야 되는데 어제 길을 잘못 돌아가지고 키로수가 좀 이상하게 꼬였거든요. 그래도 매일 갈 수 있는 키로수만큼 좀 가야죠. 밖에 공사하나 보네. 좀 시끄럽네. 조식을 3접시나 든든하게 먹었는데 숙박비에 포함된 가격이라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빠져나와 공사장도 지나주고 꽤 많이 달리니까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광저우 가는 길에는 바닷길이 없는데 바다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잠시 쉬면서 바라봤죠. 잠깐, 근데 바다가 왜 나오지? 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요쯤에서 이렇게 원래 바다 보는 게 끝난 거거든요. 이제 바다가 안 나와야 되는데 어제 길을 참 이상하게 헤매는 바람에 바다를 보게 됐네요. 마지막 바다예요 이게. 샤오저우 빠져나오는 길부터 광저우만 찍고 달리다가 목적지를 마지막에 매번 바꿔서 그런지 지도 설정을 잘못 누른 건지 바다가 나오는 게 길을 완전히 잘못 든 거라고 생각했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광저우 방향으로 설정하고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더위에 힘들어질 때쯤 다시 쉬어졌죠. 어우 죽겠다. 사막이요 사막. 천둥번개 칠 확률이 90%라고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알 수가 없어. 아우, 항상 일기예보 믿지 말고 내 무릎을 믿어야 돼. 무릎 쑤시나 안 쑤시나. 그럼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이야, 소몰이 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야, 한국 소들이랑 역시 다르게 생겼어. 얘는 양인가? 쟤도 소인가? 좀 쟤는 사납게 생겼는데? 깜짝이야. 아, 맨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소들이 알아서 잘 가나봐요. 뒤늦는 얘들만 이렇게 챙기는구나. 비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게 확 많이 내릴지 아니면 이러다가 말지 너무 애매하네. 천둥번개 쳤는데 심해지기 시작한다. 저기서 한 20분 정도 쉬면서 추위를 좀 지켜볼게요. 대강 애매하긴 한데 일단 가볼게요. 조금만 더 달려보죠. 망할. 아까 버스 정류장 하나 받은 게 있어. 여기 오케이. 내가 여기 봐뒀지. 내가 지나가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 이러는데. 어우, 천둥번개 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원래 우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방이 안 보이더라고. 실수로 떨구고 왔나봐요. 그런 것 같아. 일단 비가 안 그칠 것 같긴 한데 작은 희망을 걸어보고 좀 기다려볼게요. 비가 살짝 그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달려볼까? 그래, 슬쩍 한번 달려보죠 뭐. 어차피 비도 20분밖에 안 내려가지고 이러고 끝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느낀 건데 이쪽 바닥은 하나도 안 젖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아까 거기랑 5k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은 오늘 쭉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비가 안 오길 기대하면서 다시 달리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컵라면으로 늦은 식사를 했죠. 그리고 한참을 달렸는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천둥번개가 살벌하게 쳤는데요. 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비 내리네. 저기 비 피할 수 있는 곳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빠꾸. 아이고. 근데 비가 내려도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방팔방 막 들어오네. 빗줄기가 갈수록 세집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다가 비가 내리면 피할 장소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달려서 계속 비를 피했는데 괜찮은 전략이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우비는 여행 중에 잃어버려서 오늘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다행히 금방 비가 그쳐서 다시 출발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원래 최대한 돈 아끼려고 10,000원대 방에서만 거의 잤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 막바지다 보니까 좀 무리했습니다. 28,000원짜리 방이에요. 배달 어플 켰는데 한식 메뉴에 한글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한국인분이 장사하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문했어요. 이게 라면 같고 이게 된장찌개 같아요. 맛은 좀 현지화 돼 있네요. 라면을 이렇게 넣어주고, 가운 입고 있으니까 좀 야한데? 넘어갈게요. 다음날 아침 호텔을 빠져나와 광주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게 심상치 않아서 다급하게 날씨 정보를 찾아봤죠. 비가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네. 이거는 빼박이야. 그리고 강수량도 방금 체크해봤는데 꽤 높더라고요. 그냥 아까 그 숙소 돌아가가지고 하루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태풍에 가깝다는 느낌이었죠. 자전거로 광주까지 갈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걸 확인한 이상 전날 묵었던 호텔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죠. 한 2km 정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방 바꾸기 스킬이랄까? 오늘 그냥 비 맞고 자전거 탈 걸 이 생각을 한번 살짝 해봤거든요. 좀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중국 날씨가 좀 서운한가 봐요. 그래서 나 못 가게 하려고. 오늘은 다음 날이고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비가 일주일 내내 온다고 하는데 제 체류 기간도 일주일 안에 만료되거든요. 그 일기예보가 매일매일 갱신되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비 안 온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기도 중입니다. 오후 1시까지 기다려보다가 폭우에 호텔을 하루 더 연장했죠. 그러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비가 잠시 잠잠해졌는데 호텔에 갇혀있지만 말고 잠깐이라도 산책이라도 하러 가자 생각했죠. 그래서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는데 폭우 때문에 공원도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뭐 비 와가지고 입구는 막혀있고 이렇게 그냥 겉에만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 잠깐 멈춘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또 하네요. 그렇게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넘겼죠. 네, 오늘은 후이저우에서 4일째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을지는 몰랐는데 일단 오늘 뭐 어떻게 출발을 할지 좀 상황을 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하루 더 있어야죠. 딱 하루만 비가 안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150km인가 광저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일주일 넘게 계속 미친듯이 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내일은 비가 안 온대요. 딱 내일만. 또 일기예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일은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차오저우를 거쳐 현재 위치는 후이저우인데 광저우까지 150km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친 걸 확인하고 호텔을 나왔죠. 후이저우에서 있는 동안 일기예보 폭우가 99%였는데 딱 오늘 하루만 40%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비 올 확률이 40%면 제 생각에는 비가 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광저우에 어떻게든 도착하기로 마음먹었죠. 날씨가 좀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이 비가 안 오는 날이 맞다고 합니다. 거의 이게 마지막 기회랄까? 그렇게 후이저우를 빠져나오는 터널을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가 전날까지는 폭우만 내렸는데 내일부터는 중국 남부 태풍 경보입니다. 그 뜻은 오늘 광저우를 가지 못한다면 광저우까지 가려 했던 자전거 여행 목표를 포기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여행하는 선택지뿐이었죠. 물론 후자를 선택할 정도로 제가 지능이 낮진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고장 난다고 해도 버리고 걸어서라도 광저우까지 가서 여행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죠. 오늘 자전거 타고 광저우 도착하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하나하나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도 않고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폐건물들인지 아니면 공사를 짓다가 중단을 한 건지 모르겠네. 완공했으면 꽤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단 말이야. 희한하네. 원래 비만 안 내렸으면 둔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려고 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일정상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전거로 지나가면서 보는 게 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와우. 네, 지금 여기부터는 행정구역상 광저우입니다. 지금 딱 광저우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빨간 선 보시면은 광저우랑 둔관이랑 분리된 곳에서 지금 광저우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광저우 도착하니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네요. 후이저우에서 꽤 오랜 시간을 쉬어서 그런 건지 자전거 여행하면서 컨디션이 제일 좋았던 날입니다. 그리고 광저우 중심부 쪽으로 점차 이동할수록 큰 건물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감회가 새로웠죠. 목적지까지 7km 정도 남았는데 사실 30km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미 다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신호 바뀌었네. 그렇게 다시 도시들 사이를 달리다가 자전거를 끌고 이동할 수 있는 굴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곳을 지나서 올라가니까 마지막으로 묵을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호텔이다. 좀 장엄한데? 내가 올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아. 내가 침대 하나짜리 예약한 거 아닌가? 2개짜리 예약했나? 제가 침대를 하나짜리 예약했는지 2개짜리 예약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방 가격 9만원이고요 요 도시 다 보이는 시티뷰. 제가 여행하기 전에는 75kg였거든요 지금 몸무게를 한번 재보자. 너무 좋다. 지금 64kg? 그렇게 호텔에서 간단하게 정비하고 야경을 보러 나왔죠. 먼저 광저우 타워가 보이는 곳에서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저우 타워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베이징부터 지금 있는 광저우까지 전부 처음 가본 곳들이었는데 계획도 제대로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시작했던 여행이었죠. 근데 그 무지성인 여행이 광저우까지 왔네요. 이제 중국 4,000km 여행은 끝이지만 베이징에서 시작했던 그 첫 페달처럼 다음도 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구독을 통해 다음 여정도 같이 함께 하시죠. 이거 먹으면 여행 끝납니다.